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208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전 낙교시입니다. 네, 아웃사이더입니다. 이은입니다. CP입니다. 네, 저희 한동안 패트리온 통해서 후원자들을 명단을 좀 안 불러드려서 섭섭하실까봐 또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패트리온에 또 새로운 후원자가 계시더라고요. 소현진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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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패트리온 통해서 저희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김재현님, 박현우님, 최준호님, 박재권님, DG님, 지훈님, 흥반장님, 윤상현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이윤님, 풍객사님, 유겸애빈님, 소현진님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약간 정기 방송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다들 안 느끼시나요? 2주 만에 한 건가요, 우리? 2주만 이번에는 2주 만에 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번에 레일즈 특집. 레일즈 하고 네. 그 전에 좀 한 번 쉬었죠. 네, 그 전에 한번 아, 쉬었나요? 잘 저희가 매주 하고 거. 있었나요 이번에? 2주 만에 2주 2주마다 만에. 2주마다 매주. 근데 한 번 쉬었으니까 4주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일즈. 4주 만에 레일즈 하고 지금 2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 레일즈 얘기 나와서 레일즈 편이 되게 지금 편집본을 아직 못 올렸거든요. 제가 좀 바빠서. 근데 라이브 편인데도 조회수가 꽤 높고 무엇보다 이제 조회수보다도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진짜요? 좀- 저는 안 봤는데. 좀 영상 교체를 못 신기했어요. 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이거를 그냥 라이브를 둘까 그래야 될것 그런 생각도 하고 많이 6개. 너무 많이 6개면 엄청 네. 많은 거죠. 아, 보통 너무 많이 한두 개도 안 달린다고요. 얼마 하고 네. 있었는데 이거 스샷만 몇 개 한 거죠. 그때 스크롤 있는데. 그리고 댓글에서 이제 알려주신 바로는 크리마라고 있거든요. 리뷰 플랫폼인데 크리마가 레일즈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15명에서 20명 되는 개발팀인데 오, 꽤 크네요. 크리마가 쓰는 줄 몰랐어요. 저는 리뷰 업계에 있다가 왔으니까 크리마는 약간 경쟁업체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봤었는데 크리마가 레일즈 쓰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신기하군요. 약간 트위터에서 많이 봤던 그 이모지라고 해야 되나요? 요 프로필 사진도 보이고 얼마 전 예전에 한번 오셨던 그 마르코님 사진도 프사도 보이고 네 이게 약간 주니어 분들이 또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레일즈 주니어 이게 이렇게 약간 신선하게 또 다가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유니콘 같아요. 아닌가? 유니콘? 진정한 유니콘 아닌가요? 유니콘처럼 느껴지죠. 사실 주변에 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다가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저희가 라이브 공개해놓고 라이브 조회수가 대충 한 300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말에 본편을 올리면서 라이브를 이제 내려요. 그 본편도 대략 한 3,400회 정도 돼요. 둘 합치면 600회 넘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브가 60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정도 되는 시청 수가 아닌가. 이번에 라이브를 안 내렸을 뿐이다. 네, 라이브를 안 내렸을 뿐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되기도 일단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 수가 너무 적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참여율이 좀 많이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댓글이 네. 많이 달린 채널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성향의 채널이 아닌 것 같아. 여러 아니, 가지로. 꾸준히 잘하면 되는데 아니, 한때 그거 뉴스 열심히 다른 하다가 것 안 같아. 올렸어. 아니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참여율이 높은 채널들은 네. 한 명이 들어도 뭐 얘기해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아주 어려운 것 같아. 주제도 그렇고. 형 그거 알고 보면 댓글 알바 써서 와이프도 하고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디 근데- 보니까 근데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송 어렵다고. 어렵다고. 네, 그쵸. 어려운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그 대형 게스트, 그러니까 대형 유튜버랑 그 합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인지도를 확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형 유튜브가 우리랑 왜 해주냐가 문제죠. 근데 그 아, 대형 뭐. 유튜브가 진짜 대형 유튜브인가요? 고민하시는 얼마나 대형이 10만? 얼마를 대형으로 보느냐가 좀 저는 다르긴 한데 100만? 100만까지는 개발계에 없잖아요. 100만이 어딨어. 그리고 몇 명이나 남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합방하고. 뭐 그렇긴 한데 우리가 뺏길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그 유튜브 업계를 보면은 유튜브 업계는 유튜브잖아요. 게스트를 유튜브 데려와서 서로 키우고 싶은 거야. 그렇게 좀 그렇죠, 돌아가더라고. 그렇죠. 네. 서로. 그러니까 서로. 개발 쪽은 그게 좀 힘들죠.
일단 개발 유튜버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내 채널에 영향력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오는데 별로 음. 없잖아요. 20만 명 채널 누가 와서 게스트로 오지? 그런가? 진짜 유튜버들 안 오는 거죠. 약간 유튜버 아니신 분들만 우리 잘 오시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루비 온 레이즈 채널은 이거 방송은 SNS에서 자연스럽게 리트윗되고 막 공개되고 이런 거 봐가지고 그럼 윤님이 레일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딱히 그러지 않아. 유님이 리트윗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제 제 뉴스피드에 그냥 저희 방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레이즈 편이 오. 좀 그랬고 그리고 오. 레이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오랜만에 소식이 오니까 그럴 수 공개도 있지. 맞아, 하시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기획이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고도 한번 할까요? 장고 편도 뭐 네. 좋습니다 저는. 정보. 장고. 원래 저번에 다시다비치가 루비 온 레일즈로 시작을 했으니까 알겠시죠. 네, 그 얘기했어요 그냥. 네, 장고. 저번에 이제 루비에 둘러싸인 장고 한 명의 장고 개발자가 힘들어하셨는데 이번에 원래 안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맞아. 저 안 오려고 그랬는데. 굳이 와서 둘러싸이셨다. 아니 게스트 한 분이 빠졌으니까 제가 온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저를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네, 저를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매도한 건 아닙니다. 매도라니요. 네. 그리고 너무 루비 온 감사드리죠. 레일스 쪽에 또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제가 방금 채팅창에 올렸는데 소식지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 메일링 리스트. 네, 메일링 리스트가 맞아요. 생겼어요. 몰랐어요. 얼마 만에 보는 메일링 리스트, 개발 쪽 메일링 리스트인지 좀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링크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저거 만드신 분이 그때 우리 방송할 때 뒤에 TV 띄어져 있던 그 스타크. 스타크 만드셨어요? 네, 이렇게 밑에 링크 보면 그분 블로그로 돼 있어서 그렇군요. 네, 저는 네, 누가 그 만든지 모르고 스타크 있었어요. 약간 노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프론 찍고 네. 메일 소식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일즈 소식지 서로 돌게. 스타가 한국의 DHH 되나요? 레일즈 소식지 밑에 이제 강의 링크 맞아요. 넣고 연말에 한국 레이즈 컴프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좋은데요? 좋네요. 레일스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고요. 레일즈 말고 뭐 우리 좋은 소식도 없나요? 재미있는 얘기? 낙교님? 네? 낙교님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음으로 네. 넘어가자는 의미인 건가요? 저희 뭐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큰 소식 있나요? 그 네이버 웹툰 상장한 거 있었고. 그렇죠. 네, 뭐 저희가 다루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나스닥 상장. 네, 나스닥 상장했죠. 근데 꽤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2주. 그러니까 제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마침 제가 그래요? 컨퍼런스 때문에 뉴욕에 있는데 그 주 목요일에 상장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침에 엄청 오래된 건 일어났다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가서 걸려 있는 걸 보려고 했는데 많이 멀더라고요. 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맨하탄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는 약간 로우 맨하탄 그러니까 밑에 쪽. 아래쪽에 네, 있고 네, 저는 네. 이제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었으니까 꽤 많이 내려가야 되고 타임스퀘어 가면 그 사진 보통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쫙 있는. 그렇죠. 거기 있나 가봤는데 아침에만 잠깐 켜놓나 봐요. 그렇죠. 광고비가 얼만데? 저는 상장 기념으로 하루 정도는 틀어주는 줄 알았죠.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녁에 가니까 다 딴 거 있어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저는 콘텐츠 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IT 기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업이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했다. 요거는 좀 괜찮은 소식 아닌가? 해외 진출은 아니고 상장한 거 아니에요? 상장. 진출도 진출은 했지만. 잘 진출은 했고 이제 했죠. 상장한. 매출의 대부분 한국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북미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북미에서도 잘 꽤 되고 팔리는 있다고. 걸로.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 한국 아니에요? 그럴 수 잘 있겠죠. 모르죠. 정확히는 모르죠. 쿠팡도 나스닥에 상장은 했잖아요. 그쵸. 아, 이제 그쵸, 뭐 그쵸, 받아는 그쵸. 주니까. 그래도 그런가? 웹툰이라는 분야를 만든 회사 이렇게 기록되는 것 같던데요. 그냥 만화는 만화고 그래요? 웹툰은 상표권이 정확히 따지면 사실 레진 아니에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상장하는 것도 웹툰 그거로 웹툰 했잖아요. 네이버가 만들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 웹툰이라는 말을 레진은 그 레진 유료화를 엔터테인먼트. 했죠. 아. 레진은 유료화를 먼저 원래 나왔죠. 그 전까지는 네, 먼저 무료였어요. 나왔죠. 맞아. 웹툰이란 건 다 아. 무료였다가 돈 받는 거를 레진이 근데 시작했죠. 다음이 먼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강풀 만화가 원래 더 어느 쪽이 유명했잖아요.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먼저 그러네요. 위키피디아에도 영문 위키피디아에도 보니까 웹툰은 디지털 코믹이고 사우스 코리아에서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적혔어요. 네이버는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데 네 회사 이름은 아직
안 보이긴 근데 하네요. 사실 아, 그 기원을 정확히 찾았다는 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전에도 뭐 많은 게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웹에 올린 만화는 원래 있었어. 근데 이제 일본식으로 하면은 일본은 완전 그런 거잖아. 한 페이지 만화. 외부로 넘어왔을 때 약간 스크롤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재밌는 소식들이 있는데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애플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애플 아이패드도 있고 막 발표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서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거였나요? 그거 하나였나? 아이패드 하나? 애플이 막 발표했었잖아요. 그 애플 AI가 나왔죠. 애플 AI 인텔리전스. 그 얘기도 못했고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저는 챗 GPT도 좀 뻥카친 것 같아. 왜 안 나와요 그거? GPT 옴니 옴니 옴니. 옴니 옴니 나온 지가 언젠데. 아니, 그거 옴님 말고 나왔는데 이제 영상, 말하는 거, 영상이랑 그러니까 말 끊기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 약간 구글도 그렇게 해놓고 아직 몇 년째 안 나왔잖아요. 이것도 약간 몇 년째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영상 켜놓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면은 저도 생각해봤는데 약간 외국에서 좀 쓸모 많지 않을까?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나갔을 때 외국에 네, 여행 갔을 때. 영상이니까.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뭐 기회가 되면 하고 좀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짜친 거 제가 좀 썼더니 너굴님이 올려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유튜브 안티 패턴. 유튜브를 사용하는 안티 패턴인 거죠. 유튜브의 안티 패턴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들의 안티 패턴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언론사들이 거의 안티 패턴의 최강자잖아요. 물론 이게 해외도 안티 패턴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렇게 막 경험성이 좋진 않거든요. 해외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페이웰 같은 것들. 그게 저는 안티 패턴과 아닌 거에 엄청난 고민 끝에 나온 그 중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월이 뭐냐면 네. 이 기사 페이지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아. 구독하려면 이제 딱 뜨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미디엄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디엄도 미디엄도 그렇고 거의 모든 뉴욕 타임즈 뭐 신문사. 옛날 요즘 다 뉴스채널 많이 거의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걔네는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법적인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컨텐츠를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페이웨이로 우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전 본문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 트래픽이 백엔드에서 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이. 개발자 도구 열어서 요거 잘 만든 애들은 백엔드에서 잘려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게 법적으로. 걔네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웰이 대부분 통해요. 페이웰 그 우회하는 게. 사이트마다 달라. 일본 쪽 그렇긴 하죠. 애들은 일본 말고 미국 한정. 네. 제가 네. 말한 거. 그러니까 서비스마다 달라. 나그님 얘기는 미국 법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거죠. 예. 네, 주요한 사이트들이 웬간하면 다 풀려 있어요. 사실 미국은 법으로 안 어려운 거 막을 것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해놓은 그쵸. 거죠. 네. 아니야 어려워. 근데 아무튼 그것도 사용자 귀찮잖아. 입장에서 별로 좋은 패턴 아닌데 네. 근데 한국과 비교하면 사실 그 정도는 양반인 것 같다. 그렇죠. 한국은 진짜 최악인 게 진짜 많지만 저는 진짜 싫은 게 그 히스토리 뒤에다가 URL 박는 거. 그렇죠. 히스토리 뭐예요? 뒤로 가게 했을 때 뒤로 가게 메인으로 했을 때 들어가게. 메인 페이지로 가잖아요. 신문사 메인 페이지로 메인 가고. 페이지 그래요? 가면 아니 광고로 그러니까 히스토리 백에다가 이상한 거 강제 그래요? 주입해서 네. 그건 몰랐어요. 그거 진짜 페이스북 싫어요. 엄청 같은 데서 많죠. 기사를 눌렀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기사 보고 뒤로 가게 하면 딴 페이지 가게. 페이스북으로 안 가고. 그게 저는 이제 신문사들이 이거를 왜 굳이 구현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마케팅 업체더라고요. 그러겠죠. 업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팔아요. 이걸 쓰면 너네 링크로 들어갔다가 뒤로 가게 하면 너네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 뷰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식으로. 그게- 그러면 약간 저는 네. 그 차이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사 절대 돈 주고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 하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 애들은 돈 주고 콘텐츠 보잖아. 좋은 기사면. 그러니까 걔들은 유리화 모델로 그렇게 막아버리고 한국은 제 생각엔 무슨 짓을 해도 돈 내고 그거 안 본다. 저는 잘 모르겠겠네요. 예를 들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뭐 돈 내고 보진 않지만 기부 같은 걸로 뭐 공짜로 엄청나게 볼 수는 되진 있잖아요. 않지만 볼 수는 기부잖아요. 있죠. 기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거죠.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보려고 돈을 쓴다는 거죠. 한국 사람도 어느 정도.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기부랑 저는 컨텐츠를 보려고 쓰는 거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지금 컨텐츠가 별로니까 돈 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네, 섞여 있죠. 더 안 사실. 좋아지고 있죠. 사실 그쵸, 메인 점점. 언론사들의 저는 아까 퀄리티가. 그런 워싱턴 포스트나 일본의 이런 애들은 컨텐츠가 좋아서 그 컨텐츠 자체에 돈을 내는 건데 아까 뉴스타파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기부 모델. 지금은 그렇죠. 기부 느낌이라서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예로 들면 저도 막 부동산 SPI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애들 돈 내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도 그거 돈 내고 안 보지. 그래서 네이버로 보면 네이버에 프리미엄 뭐 기사들 구독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저도 거기 몇 개 돈 내는데 아무도 거기
조회수도 안 나오고. 우리가 구독자가 좀 약하죠. 우리나라가 네. 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죠. 왜냐면 똑같은 기사 누가 공짜로 뿌려줄 테니까. 물론 기사 퀄리티가 떨어져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구독자가 좀 성공한 게 그렇게 많진 그죠. 않은 아까 거. 얘기했던 웹툰. 만화가 만화가 웹툰. 대표적인 근데 웹툰은 예외 사례. 웹툰은 웹툰도 구독자랑은 조금 다르긴 구독자랑 한데 다르게 제가 그거 안 하는 거 아니까 미리 보기. 아, 그렇죠. 이 감정을 건드려서 아. 컨텐츠에 돈 내는 건 아니고 정확히 빨리 보기 약간 빨리 보기. 새치기 기능. 우리 다음에 구독자 특집도 한번 해야 되는데. 구독자 특집? 그러니까 구독의 노예 특집 같은 거. 이게 점점 모든 인류가 네. 한국에서는 안 하지만 구독의 노예가 돼가고 있잖아요, 다들. 아 맞아요. 그렇죠. 요즘에 구독 근데 너무. 한국에서 OTT 업체들은 구독자로 진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막 주위에 두세 개 요즘 기본식 다 OTT 업체. 근데 OTT는 이미 제가 느끼기엔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이미 판 다 깔아주고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게라는. 그리고 원래 약간 그거는 무료가 없었으니까 원래 케이블이든 그쵸, 뭐든 다 원래 다 구독자였잖아요. TV 원래 토렌트라는 원래 게 토렌트라는 게 그런 있었죠. 조가 있었죠.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건 최악이다. 아, 최악이다. 최악. 경험이 안 좋다. 거의 경험을 만드는 최악적으로. UX라는 경험을 좋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UX라는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UX라는 거를 개선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안티 패턴이라고도 하고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거의 어떤 게 더 싫어요? 어떤 거? 아까 그 히스토리 백 넣는 거랑 페이월이랑 또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팝업 띄어서 기사 글씨 안 보이게 하는 거랑. 아 근데 페이월은 사실 돈 내면 되잖아요. 네. 내가 굳이 보고 싶으면. 아. 근데 얘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히스토리 백.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가장 뭐랄까 양분된 것 중에 하나도 다음 뉴스랑 네이버 뉴스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기사를 그냥 이쪽으로 안 보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네이버 뉴스나 이제 다음 뉴스에서 보고 공유도 그쪽에서 해야죠, 사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온 순간 이 웹사이트 다 망가져 있는. 소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언론이 망가진 네, 거에 그쵸. 소타를 그 얘기도 포탈에. 크죠. 네. 아, 근데 실제로는 아마 네이버나 포탈에 들어가는데 그 히스토리 백 조작 이런 거는 제 알기로 못 할 거예요. 아, 그쵸,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되죠. 쫓겨나고 네. 오히려 네. SNS에서는 그런 짓 하고 그쵸. 똑같은 기사여도 네.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유튜버가 어쨌건 메인 미디어가 됐잖아요. 제가 네. 요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고 요즘에 지금 축구랑 그런 거 난리잖아요. 뭐 축구도 아니고 정치도 난리긴 한데 축구도 또 난리잖아요. 축구 관심 있으신 분 없나요? 축구예요? 네. 졌어요? 유로요? 아니요. 유로 있어? 아 여기 진짜 관심 대표팀 없구나. 감독. 네? 여기 진짜 관심 없어. 아, 지금 유로 감독 잘렸어요? 아니 이번에 새로 선임했어요. 아 새로 들어왔네. 새로 네. 선임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 선임을 지금 2월달에 대표팀이 난장만 치고서 클린스만이 잘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서 대표팀 감독을 다시 뽑겠다고 지금 7월까지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됐죠 지금. 그쵸. 됐어요. 그거는 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라고 감독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외부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외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주호 기자라고 예전 축구 선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거기 안에서 있었던 뭔가 내부 고발 같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3일 만에 지금 원래 조회수가 그런 거 메인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쵸. 저는 그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그 유튜브 조회수가 250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이 그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바뀐 거죠. 세상이 거꾸로 간 거야. 진짜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유튜버가 오히려 그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를 가지고 언론사가 그쵸. 그렇게 된 보야죠 거죠. 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시대의 상을 좀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언론사 채널들 진짜 너무한다. 라고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요? 공짜로 뉴스 보게 해주는데 예전에 공짜로 뉴스 못 봤는데 공짜로 뉴스 보는 거 좋죠. 근데 사실 그것도 채널마다 좀 정책이 달라서 저는 공짜로 볼 가치도 그렇게 있는 뉴스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니면 월드컵 이런 거 네이버에서만 보던 거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해주잖아요. 예전에 네이버로 보려면 액티브엑스 깔고 뭐 P2P 근데 깔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망가져 가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지금 라이브를 띄워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라이브 띄우면은 이게 뭐 구독 알람 설정하신 분들은 메인에 떠가지고 이 영상이 뜨잖아요. 라이브가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노려가지고 무조건 라이브로 틀어요. 라이브가 아닌데.
이해하셨나요? 지금 SBS 뉴스에 라이브가 6개. 다 라이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브가 6개야. 채널이 6개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예전 뉴스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6개 할 수 있죠.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아 뭐 네. 근데 사실 저게 똑같은 기사를 계속 반복해 틀어놓은 거예요. 라이브로 하면은 그게 위에 뜨니까. 그럼 여기 슈퍼챗 하면 누가 인사해줘요? 사람들이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저런 데 가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저거 사실 모르고 라이브 봐요, 모르고. 아니야 라이브가 아니라 채팅에서 욕하려고 간 거야. 아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채팅 약간 욕하면서 원래 한국은 그 언론사 유튜브 그거 아니야 유튜브 말고 언론사 댓글 실명제한 거 알죠? 근데 유튜브는 실명이 시민이 아니잖아. 안 되니까. 그 지금 이것도 라이브예요. 지금 틀어진 것도. 네, 홍명보 감독이 어제 밤에 기자회견 했거든요. 네. 그거를 라이브로 해놓고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괜히 잘못 생각했다. 사람들이 지금 라이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욕하고 그러고 싶어도 오픈 채팅방 들어왔는데 제가 느끼기론 그래요. 커뮤니티다. 커뮤니티. 커뮤니티. 라이브 채팅하면서 그 그거는 신선한 발상인 것 애플이랑 같아요. 막 트위처가 내놓은 기능 있잖아요. 같은 TV 보면서 뭐 네네. 친구끼리 이야기하라고. 근데 그런 거 안 쓰고 여기 유튜브에서. 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건 되게 신선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라이브가 위로 올라가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 그게 유튜브가 아직까지 안 걸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얘네가 이제 그 한번 맛을 봤는지 다 그러고 있어요. 아.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한국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어떤 유튜버도 이런 짓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들만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의. 이거 하면 조회수 딱딱하는 거예요. 라이브 아, 라이브 그게- 6개 동시에 돌리면 그런 어뷰징 채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뭐 재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계속 네. 자동 생성돼서 라이브 네. 하던 애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은- 어뷰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음악은 어뷰징이 아니라 문화가 됐잖아 이제. 어뷰징은 아니지만 근데 얘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라이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잖아요. 그쵸.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아. 이게 라이브야 라이브 이게? 진짜 내가 지금- 라이브냐? 아 그렇죠. 네.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근데 보니까 재밌는데. 근데 원래 9시 아. 뉴스도 하고 같은 내용 뭐 자정 뉴스에도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그건 말은 해주는데 이거는 말도 안 해주고. 그러고 계속 들어보니까. 자정 뉴스 할 때 라이브라고 안 하죠. 아이슨 아 스포츠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제가 해외 언론사 중에서 거의 못 본 것 같고 그 해외도 어그로의 그래요? 좀 대표 없긴 주자라고 해요. 할 수 있는 폭스 TV도 안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 아직 언론들이 몰라서 그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케팅 업체가 이런 걸 뭐 찾아서 하는 거든 약간 그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서 네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애들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게 전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볼수록 좀 의미 없는 게 기사 모아서 보여주는 거. 기사 짜집기. 똑같은 기사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번 나오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아 그런 맞아요. 기사들 모아가지고 마치 15분 한 개의 기사인데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15분, 20분 늘리는 거죠. 아 그런 것도 그냥 해요? 낙견님 요즘 너무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대표님 맞아요. MSNBC를 들어왔는데 MSNBC의 라이브 채널에 엄청 라이브가 많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예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거다. 지금 라이브 지금 아니에요. 라이브가 아니에요. 네, 지금 라이브가 아니에요. 지금 라이브는 실시간 아니, 여기도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SBS 표현돼 뉴스 그리고- 똑같아요. 이 그리고 라이브 딴 진짜 날. 웃기는 그러네, 건 이게 우리도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라이브 딱지를 또 붙여놔. 라이브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라 썸네일에 맞아, 라이브 맞아, 딱지 또 맞아. 붙여놔. 진짜 라이브 것처럼 헷갈리게. 이게 뭐 그런 거는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국 언론들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다. 그만 봐요. 쟤네가 약간 그거랑 밑에 애드센스의 광고 이상한 거 뜨면 네가 봤잖아 그러잖아요. 유튜브에도 뜨면 내가 봤기 때문이다. 아, 저 유튜브에 뉴스가 보이질 않는데.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어려운데 사실 언론사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저게 통하니까 저걸 해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아, 먹히니까. 맞아. 지금도 여기 얘기하시면서 하여놓으면 어제 건데 댓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하고 노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각하고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지 아. 뭐 제가 뭐 그냥 심심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계속 하고 먹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CP님 의견이 되게 여기 봐봐요. 지금 의미 있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00명 라이브방 아프리카 1등도 1등은 더 넘지만 5,000명 라이브방 이거 만들기 쉽지 않아요 채팅하면서.
저는 근데 그 낙교님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게 최근에 그 호우주의보 뭐 그런 거 뉴스 엄청 찾을 수가 없어요. 호우주의보 라이브를 뉴스를 찾을 수가 해서 없어. 최근 영상을 봤는데 알고 네. 보니까 어제 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호우주의보를 왜 내가 지금 영상으로 봐야 되지? 아 그래서 바로 그것도 껐죠. 그쵸.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번에 며칠 전인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네. 원래 그 비가 많이 온다고 한 게 수도권에 많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수도권이 아니라 전북이랑 밑에 왔죠. 충청도 그쵸, 쪽에 그쵸.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게 거의 기록적인 폭우라고 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네. 많이 왔는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라이브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네. 뒤늦게 좀 그런 아. 기사들이 있어서 이제 어제 기사로 보고 그랬는데 그 약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지금 재해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재해 방송이 라이브 하고 있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sbs.co.kr. 아 근데 그게 한국에서 재해 방송을 하는 데는 KBS거든요. 네. 아, KBS. KBS는 라이브를 안 하고 있어 또. 아니에요. 얘네는 뭐 웨이브 구독하면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 그렇긴 KBS 해. 그러니까 앱 깔면 제 돼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사실 유튜브로 옮겨갔잖아요. 자기네 이득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도 제 그 라이브로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역할을 못 하는 거. 라디오 같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게 약간 우리 잠깐 시사 방송처럼 됐는데 아니 전혀 시사적이지 그 않으니까. 비가 수도권이 아니라 밑에 와서 있는 것도 영향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에 기록적 보보가 왔으면 수도권에 왔으면 지금 도배됐지. 네, 도배 쫙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데 그 서진심. 도배 뉴스도 어제 거일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또 한번 봤는데 나. 시일 높은 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그냥 도배해버리죠. 그 강남에 난리가 났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작년처럼 진짜 그럴 수 라이브는 텔레비전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닐까요? 텔레비를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낙교님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그냥 여기서 라이브 안 보면 되는데 저도 이제 웨이브랑 티빙 다 구독하니까 네. 만약에 내 KBS 라이브가 보고 싶어 지금 실시간으로 그냥 웨이브 틀거든요. 그리고 또 웨이브에서도 그리고 또 KBS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그 자기들 건 또 잘 해놨어. 거기 가는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 저는 받으면서 잘안 유튜브에서 갖게 계속 되는 것 그걸 클릭하니까 계속 추천해주면서 이게 가속화되는 느낌? 아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실제로 많이 봐서. 언론사들이 최근에 유튜브로 넘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종편도 그렇고 다 돈이, 넘어가죠. 돈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회수만 그러니까 해도 약간 예전에는 우린 언론이고 너는 유튜브잖아 그쵸, 라고 이렇게 그쵸, 약간 그쵸. 급을 선긋기가 낮게 있었죠. 봤으면 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좀 눈치챘는지 이제 갑자기 여기 와서 이제 걔네도 슈퍼챗 하고 그쵸. 인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1,200원 약간 이러는 거 그러니까 같고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저는 그 자존심을 차리려고 했던 게 JTBC였나? 그 박주호 사건 얘기했잖아요. 박주호 씨가 이제 내부 폭로했던 사건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약간 비틀어 다루는 거지. 이영표 씨를 데려와서 축구협회를 비난하게 네.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다양한 거에 관심이 그러니까 엄청 많으시네요. 그런 거만 보니까 그게 계속 추천되잖아요. 나 지금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뭐 언론사가 이거를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사 한 1년 전에 봤나? 그때부터 SBS 쪽이 매출이 유튜브에서 꽤 많이 나온대요. 네. 재방송 이런 막 그 뭐야 그 스브스 뉴스 스브스 뉴스도 그렇고 그 뭐야 그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시트콤 시리즈 있잖아요. 그걸로 돈 진짜 많이 번다 했어요. 유튜브의 매출이 그쪽에 잡힐 정도라 그랬어.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거기서 돈 맛을 보고 돈을 버는데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원래- 뉴스까지 이거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언론은 아닌데 원래 제가 다녔던 회사도 예전에 보면은 여기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유튜브가 너무 잘 돼서 사업방이 바뀐 것도 있었어요. 네, 유튜브에 네. 돈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매출상으로도 거의 3분의 1, 2분의 1까지 넘었던 것 제 같아요. 생각 이거 구글이 알고리즘 바로 바꾸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그치만 진짜- 찾아낸다 또. 하지만 바꾸면 바꾼 거에 맞는 걸 또 찾아내겠죠. 아 이게 무슨 당연하죠. 진짜 SEO 그 스팸 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키즈 채널 광고 못하게 한 것처럼 뉴스 채널 광고 차단하면 갑자기 안 올라올걸요? 아 그것도 방법이죠. 그냥 유튜브가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게 어쨌건 통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라이브 하면 어쨌건 구독 알람 설정한 사람들한테는 네, 메인 가니까. 페이지 뜨니까. 그거 하면 이제 구글의 횡포 이러면서 이제 뉴스 막 뜨겠죠. 하긴 너무 좋은 이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수익을 막아? 아니야 구글한테 얄짤 없어. 아, 구글 그렇죠. 채널 구글은 얄짤 폐쇄해버려. 없어.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메인 그 방송이 메인이었으면 유튜브가 이제 메인으로 점점 갈수록 이 신뢰랑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를 생각해서 잘 진짜 실시간이면 실시간을 해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좀 신뢰성 있는 영상을 올리는 약간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그쵸. 좋겠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왜 열받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 많이들 그렇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뉴스룸이라는 드라마 네네. 보면 예. 정말 재밌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방송권을 국가가 주면서 대신 1시간은 공용을 써라. 그래서 거기 광고하지 말고 네네. 공익을 위해서 하라고 네. 한 게 뉴스다. 뉴스다. 그래서 그때는 광고도 넣지 않고 나 돈은 딴 데서 벌어. 이거는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때 설명하는데 그 정확한 대상 기억 안 나지만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멋있네요.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죠. 근데 뭐 국가가 준 게 지금은 아니긴 해서. 근데 약간 그렇게 할 거였으면 사실 SBS 뭐 언론사들을 주식회사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주주라고 생각하면 이놈들이 돈 벌 방법이 있는데 안 벌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뭐 주주 가치를 어긋내는 거긴 하지. 근데 이게 애초에 주식회사 저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티 패턴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자한테 그렇잖아요. 얘네 이상한 사이트가 아니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안티 패턴을 쓰고 있어. 막 동의 하다가 선택이 막 동의에 포함돼 있거나 막 이상하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되게 빡치잖아요. 뭐 T모사 얘기도 우리 예전에 했었지만. 아니요, 정부가 다 막아주고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그렇긴 한데 제 말은 그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민감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안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이제 아니요. 사실- 민감해 그거 법으로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안티 패턴 선택동의 이거 다 법으로 정의돼 있어요. 근데 막 조지고 있고. 요즘에는 그 법도 법에 맞는 한에서 또 안티 패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또 만들어 법. 뭐 아무튼 딴거 이야기하시죠. 근데 뉴스가 안티 패턴 많이 한진 오래됐죠. 그 뭐 야꼬만 배너나 그 X 쬐끄만 거나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슈였거든요. 뉴스 직접 링크 걸지 마라. 그러니까 그 뭐 혹시 나근님은 아시나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면 중앙일보의 특정 기사의 링크를 직접 걸지 말고 뭐 말하라 막 엄청 그걸로 막 언론에서 너무-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면 어떻게 걸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그건 잘 그러니까 커머링크 걸지 말라는 거죠. 그냥 홈으로 들어와서 홈으로 유입시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걔네가 왜 그걸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퍼머링크가 뭔가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러니까 침해인 것처럼 직접 링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퍼머링크를 쓰지 마라. 이런 옛날에 그런 그 걸 많이 했었죠. 과도기에 잘 모르니까 그냥 옛날식으로 자기들 것도 보게 하고 싶고 혹은 예전에 뭐 퍼가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퍼가기 위해서 장려하고 유튜브도 처음에 아마 못 올리게 했을 거예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하나 포인트 얘기하고 싶은 하나 포인트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나 그 언론사로서는 되게 역할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매체를 쓰는 그 편집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걸 다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단기적인 그 돈을 위해서 그게 진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새삼스럽진 않죠. 그래서 메타적으로 좀 망가진 대한민국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언론이 뭐 돈 버는 팀이랑 어디서 따로 있잖아요. 얘기 들었는데 그 이제 일반적인 언론사들이 대부분 방송이랑 다 결부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방송사들은 언론 쪽, 그러니까 신문 쪽이 엄청 힘이 세대요. 왜냐하면 이쪽은 기득권이니까. 그리고 방송 쪽은 좀 힘이 약하고 그래서 방송 쪽으로 그 전근 가거나 뭐 이렇게 이직하는 걸 약간 퇴출당한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KBS나 뭐 MBC 이런 쪽은 물론 방송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거기도 기자라고 부르잖아요. 리포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통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 쪽은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이제 약간 밀려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뭘 해도 괜찮으니까 약간 그들이 이제 안티 패턴을 이렇게 막 양산하더라도 메인 쪽에서는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저건 우리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굴님의 사견. 아, 네, 저의 제 사견입니다. 생각에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아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저걸 하겠어 지금 돈. 그렇긴 하죠. 조회수랑 돈 하나지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예. 이게 사용자들을 뭐 어떻게 모두로 가져간다는 아니면은 건 차라리 아니에요. 미국처럼 깔끔하게 자본주의로 가서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다 망해갖고 인수당하게 놔두든지. 그러니까 결국 돈 안 되니까 그렇게 부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안 벌어도 돼. 또 시장 논리에 의해서 또 양질의 신뢰성 있는 언론이나 뭔가 방송사가 나오면 선택받고 올라가거나 혹은 과도기 동안 계속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언론 만드는 건 자본이 아니 많이 근데 굳이 드는 거기에 일이니까. 의존할 그쵸.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야 뭐 신문 종이 뭐 이것만 봤었지 지금은 뭐 워낙 많은데 꼭 뭐 누가 대신 해줘야 되나? 근데 사실 고민하면 그 언론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어로 된 IT 뉴스나 기술 뉴스 같은 거 볼 게 되게 없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예를 들어 뭐 MS가 어떤 뭐 큰 기업 뭐 깃톱 샀다. 그것도 한국에는 한글도 찾을 수 없고 나는 뭐 더버지나 이런 데를 링크하고 싶지 않고 한국에 좀 제대로 된 정리된 걸 올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쓰고 싶으면 내가 쓰면 그냥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쓰면 되죠. 네, 근데 제가 쓰는 게 뭐하냐면 저는 이제 뭐 더버지를 보거나 테크크런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보면 짜집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갔나? 뭐 이런 생각. 얘네가 웹툰 성장할 때 뭐 다 같이 갔다 와가지고 안 했잖아요. 네. 얘네도 분명히 걔네 뉴스를 보고 했을 텐데 그러면 뭐가 그 약간 저작권 같은 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거지? 하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여기저기 뉴스 듣는 거고 사실 사람한테 말로 듣는 거랑 또 외국 사이트들 보면 대부분 기업의 뉴스룸이라고 페이지가 있어요. 보도자료가. 그래서 한국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한국은 보도자료 뿌리면 언론사에만 있고 그 보도자료가 그 기업 홈페이지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 외국 사람들도 그런 걸로 우선 접하지. 그리고 그 홈페이지 뉴스룸 가서 제대로 된 정보 보고 뭐 이야기하는 거라서. 프레스 이런데 모여.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앨런 머스크로 치면 트위터에 그냥 갈겼는데 이거를 뭐 공신력 뭐 취재할 수도 없고 그냥 쓰는 거지. 저는 좀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앨런 머스크 트위터로만 하잖아요. 앨런 머스크 절대 PR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는 회사의 PR 팀이면 진짜 미쳐버릴 거야. PR 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거 뭐 딴 거 이야기하시죠. 네. 그다음으로 아싸님이 미국에 좀 장기간 당분 다 한동안 다녀오셨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갔죠. 그래서 데이터독은 모니터링 옵저빌리티 회사고 이번에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죠. 데이터독은. 그럼요. 그때 막 30조 얘기하는데 이번에 계산 보니까 60조쯤 되더라고요. 이제 많이 커졌더라고요. 못 갔는데. 데이터독의 기술 컨퍼런스인 대시라는 그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열려서 제가 거기 참여할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갔다가 왔습니다. 어땠어요? 뉴욕 일단 인상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2년 전쯤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뉴욕에 그렇게 큰 컨퍼런스장이 있어요? 네, 자비츠 센터라고 꽤 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뭐 그냥 뭐 모스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무지성인데 왜 뉴욕에서 하는 거예요? 얘는? 본사가 뉴욕에 있습니다. 원래는 고객사는 아니잖아. 다 샌프란에 있는 아니에요. 원래 본사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원래는 고객사는 뭐 전국에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너굴링 가셨을 때는 뉴욕에서 안 했잖아요. 그때도 뉴욕. 그때 했어요. 뉴욕에서 했죠. 그러니까 시작이 아마 프랑스 어디였을 텐데 네. 본사는 계속 뉴욕이라 그때도 뉴욕에서 하셨죠. 맞아요. 뉴욕하고 작년에 샌프란 했다가 지금 네, 다시 네.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이 모스콘 센터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GCP도 그렇고 행사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노숙자도 많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 그래서 애들도 샌프란에서 한번 했다가 다시 뉴욕 간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것까지는 안 피그마 네. 모스콘에서 한 것 같던데요. 네. 그래요? 피그마는 똑같은 시기에 내년에 어디 사는지 피그마가 모스콘에서 했죠. 근데 약간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딴 데서 하면 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직원이. 근데 우리 동네 괜찮은 데 있는데 뭐 굳이 뭐 그죠, 이런 그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쪽에 갔는데 훨씬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가면 뭐 이렇게 등치가 훨씬 커지니까 갈 가치가 있는데 그냥 뭐 한번 샌프란 갔는데 뭐 큰 차이 없네. 그러면 그냥 뉴욕에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뉴욕이라서 여길 간 것도 있긴 해요. 약간 뉴욕에 좀 지인들도 있고 그래서 뉴욕을 한번 가야 제가 이번에 한 11년 만에 뉴욕을 갔는데 네.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전에 뉴욕 가신 걸 보고 네. 사실 그때도 저희가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그때도 같이 손을 들었는데 이제 추첨해서 제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네.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너굴님이 가시고
저는 그럼 나는 다음 해에 가야지. 그래서 작년에 봤는데 뭐야 왜 샌프란에서 해? 그래서 작년에 저는 안 가고 손을 안 대고. 저 작년에 그래서 기톱 유니버스를 갔다 왔죠. 네. 그러고는 샌프란이면 내가 갈 게 딴 게 많은데 이렇게 하고 올해 뉴욕에서 해서 근데 또 기회가 돼서 갔다 오게 됐죠. 뉴욕 어땠어요? 오랜만에 가보시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뉴욕이라보다 맨하탄이죠. 네. 맨하탄에만 거의 다 있었고 예. 뉴욕은 이제 크니까 네. 네, 맨하탄에만 있었고 근데 예전에는 보통 미국은 땅덩어리가 큰데 뉴욕 가면 아 여기 서울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서울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여기가. 비할 바도 아니다 이런 느낌. 이 사람도 훨씬 많고 그 길도 훨씬 좁고 우리는 막 서울 내도 막 8차선 도로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긴 다 막 4차선 겨우 막 2차선 막 이러니까 막 버스 같은 것도 그 우회전 좌회전 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복잡하고 뭐냐면 경찰 있어도 다 무단횡단이고 세초에서 약간 그런 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찰 눈앞에 있으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평소엔 다 무단횡단 하다가도 그렇죠. 경찰서 있으면 예의상 그리고 경찰 보고 있는데 하면 또 약간 괘씸하게 일로 와보세요 하고 하는데 뭐 네. 아예 서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무단횡단이고 네. 그래서 뭐 네 그렇게 갔다 왔어요. 비행은 안 힘드셨어요? 비행은 이게 저도 샌프란만 계속 가서 샌프란은 가면 보통 여기서 오후 한 4시쯤 출발해서 거기서 한 11시쯤 떨어지는 걸로 가는데 이제 뉴욕 타임 여기 다르니까 9시 아침 9시에 출발을 네. 하더라고요. 도착은 비슷하게 11시 12시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아침 9시에 출발하니까 집에서는 한 4시쯤 나가야 네. 아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네, 3시간 전에 6시에 도착하고 그리고 도착해야 좀 되고. 여유 있고 하려고 그죠. 하다 보니까 한 4시 좀 넘어서 와. 나갔거든요 집에서. 네, 그렇게 나가니까 그냥 가는 김에 밤새고 옛날엔 좀 비행기 탈 때 항상 밤새고 갔는데 네. 이제 슬슬 나이가 들면서 밤새고 4시까지 버틸 자신이 좀 없는 네. 거죠. 왜냐면 중간에 11시쯤 잠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자고 갔는데 4시니까 그냥 밤새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 쪽잠이지만 그래도 한 10시간 자고 드라마 몇 편 보니까 그래도 좀 도착을 해서 좀 갈만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네. 한 15시간? 14시간. 4시간 반 14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갈 때 14시간, 돌아올 때 한 15시간. 아. 보통 돌아올 때 조금 더 오래 걸리잖아요. 바람 때문에. 비행기에서 비점프로 하셨어요? 해봤습니다. 오. 프로. 그 들고 갔거든요. 좀 귀찮긴 했어요. 비전 프로고 내 가방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손에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느낌으로 일단 10시간을 자고 네. 10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비전 프로가 이렇게 그 공간감이 있어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 막 무한대로 화면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던져도 이쪽에 있으면 저 뒤로 안 가는데 그래도 요만한 그 눈앞에 손바닥만한 스크린 보는 것보단 훨씬 여유롭죠. 훨씬 여유로운데 영화 보기는 좀 편해요. 근데 약간 써보고 느낀 거는 이제 스크린을 보고 내가 이어폰을 꼽으면 이제 눈과 귀를 다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밥이 나오나? 막 이렇게 그래서 밥 중요하지 밥 놓치면 안 되는데. 밥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나중에 놓쳐가지고 비전프를 아직 못 넣었는데 밥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비전프를 막 겨드랑이에 끼고 막 왜냐면 이게 밥이 나오면 이거 들고 네.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약간 이게 아. 그런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눈도 거의 대부분 가려져 네. 있고 보통 이거 화면 볼 때는 눈은 안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싹 돌리면 다 보이는데 이제 눈이 대부분 가려져 있고 귀까지 막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또 집중하려고 이제 비전 프로는 집중하려고 하면 이제 버추얼처럼 완전히 다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게. 이제 몰입해서 볼 땐 좋은데 네. 약간 불안한 느낌. 아. 밖에서 무슨 일 먹어가지고 집에서 볼 때는 편안했는데 여기서는 좀 불안하다. 아. 비행기 추락하고 있어서 그렇죠. 나만 전혀 모르고 막 다 불 끄고 막 일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을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승무원들이 다 이렇게 어깨 두드려 줄 거예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원래 그 화면이 고정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가 따로 있는 건가요? 트래블 모드가 따로 있어요. 아. 비행기 모드는 그 와이파이 차단이고요. 네. 트래블 모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러면 딱 고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시선을 돌리면은 계속 화면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래 그냥 걸어갈 때 화면을 띄워두고 내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화면은 멈춰 있을 때가 화면이 뚫고 그쵸, 지나가거든요. 그쵸. 네. 그럼 비행기도 똑같잖아요. 아, 비행기도 화면이 뒤로 이동하니까. 날아갈 거잖아요. 네. 근데 트래블 모드로 하면 네. 내 앞에 있어요. 일정 거리를 유지해 준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걔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그 뭐죠 손떨방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조금 화면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 잡을 때 하려고. 맞아 그런 네. 것 같네요. 네. 네. 쉬운 기술이 아니네요. 신세계다 신세계 진짜. 그러게요. 근데 쾌적한가요? 보기는 꽤 괜찮았어요. 화면 좀 크고. 네. 하긴 뭐 드라마 이제 몇 다운로드 시간 몇 개 몇 받아서. 시간 가면 뭐 비저 프로를 쓰고 있든 안 쓰고 있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보는 거라도 좀 편안하게 크게 잘 보이면 하는 화면에서 보면 또 중간에 방송 나오면 잠깐 멈췄다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실히 편할 것 같네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하면 이제 그 앱이 애플 TV하고 디즈니 플러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웹은 넷플릭스 다운로드가 안 되잖아요. 네, 오프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는데 그것도 애플 TV는 그 비전 프로 애플 TV는 미국 계정만 돼요. 아. 나는 한국 계정에서 결제가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결제가 안 돼 있죠. 무료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못 써 이건 못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선택권이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만 무조건 네.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도 안 돼요 아직? 앱이 없어요. 앱이 안 나왔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보면 보이죠. 네. 네. 근데 앱이 없어요. 그 전용 앱이.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비행기니까 다 이제 보통 이제 비행기 가면 이제 다운로드 막 눌러놓고 이제 타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거의 다 디즈니에서만 해야 된다. 아. 그게 아직은 좀 많이 아쉬운. 그래도 밀렸던 디즈니 콘텐츠 많이 보셨겠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디즈니를 안 보고 이거는 비행기에서 볼 거다 아, 이런 이거 느낌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 대시로 돌아가 보면 대시는 네. 좀 재미있었나요?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대시가 이틀 하는데 네. 첫날 저도 이제 처음에 일정 왔을 때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첫날은 그 워크숍하고 인증서 시험 같은 게 있고 둘째 날 키노트를 하더라고요. 네. 인증서 시험이 뭐예요? 데이터 독도 인증 그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 네, 같은 게 있어요. 서티피케이트. 네, 자격증. 이제 인증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졌길래. 그러게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자격증에 큰 관심은 없어서 그건 안 보고 이제 했고 이제 저도 그냥 컨퍼런스 시작의 키노트로 시작하고 뒤에 쫙 이어지는 게 더 익숙해서 처음에 그게 약간 헷갈렸는데 가봐서 보니까 첫날은 그러니까 데이 0처럼 워크숍하고 인증서 시험들이랑 뭐 그런 게 있고 D-1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이제 둘째 날 아예 키노트가 크게 하고 그날 세션이 쭉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트랙이 많아요? 트랙이 장소가 꽤 컸거든요. 네. 꽤 커서 트랙도 뭐 동시에 돌아가는 게 뭐 네다섯 개씩 뭐 있고 네다섯 개도 더 넘은 것 같네요. 장소가 여러 개라서. 그게 그리고- 자비치 센터 저도 가봤지만 뉴욕이 숙소를 가보면 진짜 요만한데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무슨 그 좀 작은 도미토리 같은 느낌인데 숙소는 센트럴파크 옆으로 갈수록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와, 진짜 부동산이 비싼가 보다 했는데 자비치 센터 딱 갔는데 한 층이 2층 높이에요 거의. 2층이 거의 한 4층 높인 것 같아요. 한 층이 엄청 층고가 일단 높고 그리고 공간도 엄청 복도가 막 엄청 넓고 야 이렇게 공간 낭비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냥 세션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생각 뉴욕이라 그런 것 같아. 뉴욕에 뭐 한국도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호텔 그런 관현장 잘 됐거든요.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사람들 뭐 그러니까 뉴욕도 아마 투자 뭐 이런 거 많아서 그리고 받아낼 수 뉴욕도 기술 컨퍼런스가 없어서 그렇지 네. 뭐 금융 컨퍼런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금융 많이 컨퍼런스 하죠. 많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뭐 부동산 네. 컨퍼런스 이런 거 옛날부터 엄청 잘 됐다고 들었는데 걔네는 그런 거 많지 자비치 않을까. 센터가 서쪽에 있는 그 건물인 거죠? 네, 강 서쪽에 근처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 퍼드슨 서쪽. 강 근처에 네. 있어요. 거기서 뭐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뭐 큰 거 하려면 거기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재미있던 뭐 그랬고, 세션이나 뭐 키노트 내용이나 저는 워크숍 갔을 때 이제 그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링 요즘 이제 옵저블리티에서 좀 계속 얘기 나오는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링이 원래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프로파일링이 이제 비용이 많이 쓰니까 네.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잠깐 들어가서 프로파일링 걸고 우리 뭐 크롬에서도 그렇잖아요.
프로파일링 시작 누르고 조금 있다가 스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항상 프로파일링 오. 한다는 게 이제 요즘의 추세고 네. 이제 데이터독에도 그 기능이 있죠. 네, 그 기능이 있어서 그 워크숍이 있어서 갔는데 튜토리얼을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저도 몰랐는데 데이터독 러닝 센터가 있고 네. 거기서 있는 그거를 그냥 앞에서 설명해 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따로 뭐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집에서 혼자 해도 돼요. 예, 근데 아예 저도 예전에 데이터독 좀 테스트 해보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건 무료 트라이얼이 없거든요. 데이터독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뭘 글을 쓰거나 그쵸, 이러려고 그쵸. 해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됐는데 러닝 센터 가니까 그냥 튜토리얼 시작할 때 그 웹에 있는 콘솔에서 그냥 계정을 만들어줘요. 아이디 패스워드 딱 찍어주고 네. 거기 들어가면 그게 뭐 48시간짜리인가 하루짜리인가 뭐 그거를 만들어주고 네. 그걸로 계정 만들면 이제 그걸로 아. 연결해서 네. 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웹에서 그걸 다 해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링은 디바이스단 추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바이스당? 그러니까 사용자 디바이스. 아니요, 그건 백엔드? 서버 쪽. 백엔드. 말씀하신 건 보통 럼이라고 그러죠. 리얼 유저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쪽은 지금 너무 네. 어려워.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포기했어요. 그거는 네 사용자를 보는 건 사용자 디바이스를 보는 건 이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에서 럼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화면까지 보면 세션 플레이 뭐 이렇게 네. 보통 부르고 이제 컨티뉴어스 프로파일은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CPU 얼마나 쓰고 그러니까 네. 원래 근데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원래 스택단도 다 추적을 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면은 네. 프로파일링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차별. 함수 메서드까지 다 들어가죠. 함수 메서드랑 메모리 네, 뭐 메서드까지. 그거를 항상 켜놓는다. 네, 그렇죠. 잘 되면 그걸 데이터도 항상 떼돈 벌겠네요. 항상 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개념이 섞이는데 그냥 예전에 APM 정도 있으면 네.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HTTP 요청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걸 추적하고 뭐 DB에 얼마 갔다 와 코드에 넣잖아요. 네. 예, 그 이제 그렇게 추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트레이싱 MSA 되니까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얘랑 A 서비스랑 B 서비스 연결하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 그 APM하고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링하고 좀 개념이 모호하긴 하죠.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기존에 하던 APM보다 좀 더 깊게 본다는 느낌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마케팅을 좀 만들어야 써먹기가 좋으니까. 약간 궁금한 거는 원래 APM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용이 여기서 비용은 그 리소스를 감시하는 네, 비용이 네, 엄청 네.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안 켜는 것도 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엄청 큰 부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하겠죠. 하겠는데 그냥 저는 사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슈도 있겠네요.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요즘 시대에는 그냥 이게 옛날처럼 어플리케이션 막 쓰다가 갑자기 APM 걸면서 우리 뭐 10% 저하 이러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 걸고 시작하니까 그냥 그게 디폴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능 저하된 게 아니라 그냥 달고 있는 게 우리 성능이다. 이거 달고 가야 된다. 저는. 왜냐면 안 달고 있으면 볼 수가 너무 볼 수가 없고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컨티뉴어스 프로파일링 킨 팀을 찾아가지고 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팀에서 이제 껐다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데이터독도 이제 기능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거기 탭을 보면 이제 이게 뭘 키면 이것까지 나오는 거지 이게 막 되게 헷갈리거든요. 어쩌면 왜냐면 어느 프로젝트는 나오고 맞아요. 어느 프로젝트는 요건 나오는데 요건 안 나오고 어느 프로젝트는 요거 다 나오고 이게 뭐 기능이 다른 건지 뭐 옵션이 다른 건지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보니까 요거만 키면 요거까지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안 그러겠지만 거기서는 사실 데모로 일부러 만든 거니까 그냥 라인까지 찍어줘요. 그냥 딱 성능 지금 문제 생기는 거를 탭 한 4번 프로파일링 딱 누르면 그냥 스택 보통 프레임 그래프라고 하죠. 이렇게 길이로 쭉 나오는 거 거기에 딱 라인 넘버 무슨 파일에 무슨 메서드 17라인 하고 17라인 딱 가면 여기가 뭐가 있다.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여기가 왜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네. 근데 그거는 확실히 그러면 그 러닝 센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데모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데모 프로젝트가 거의 다 준비돼 있어요. 네, 그걸 네. 하고 뭐 스트레스 줄 프로세스도 있고 뭐 오른쪽에 이제 스텝 같은 게 있고 네. 뭘 실행하세요, 뭘 잘 해보세요. 해놨네요, 그리고 되게. 데이터도 가서 뭘 찾아보세요. 그거 문제를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모르면 밑에 힌트 뭐 네.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현장에 있는 건 원래는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걔가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네. 그래서 꽤 재밌었어요, 저랑.
같이 가신 분도 되게 재밌다고 네. 그러고 이렇게 보면 꽤 도움이 되겠네 하고 이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왜냐면 그 프레임 그래프는 간단했죠. 간단해서 우리 거는 뭐 이게 뭐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찾겠는데 이거. 프론트엔드 이슈도 생기겠네요. 네? 너무 깊어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못 따라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뭐 얘네 뭐 많이 잘 만들어 놓긴 해서. 그래서 프로파일링 키고 그거 해석하는 것도 사실 약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워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슈 있을 때 계속 조금씩 봐야 되겠다. 근데 조금 이해도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고 뭐 오후에 들은 거는 저는 좀 난이도가 좀 너무 낮아서 오히려 재미없었고 뭐 깃허브 인테그레이션 데이터독에서 깃허브 로그인 연결하는 거 뭐 하는데도 뭐 1시간씩 막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깃허브 액션 워크플로우 작성한 붙이는데 왜 이렇게 오래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1시간씩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첫날은 뭐 그냥 그렇게 갔고 첫날은 지금 데이형. 네, 데이형 하고 이제 둘째 날 키노트는 뭐 요즘 다 좋고 그런데 에이펙 자리를 또 마련해 주고서 거기서도 그래서 좀 앞에 앉아서 네. 가서 들었는데 좀 이상적이었어요. 예. 현장에서는 좀 충격 받을 정도였고 머리가 식고 나니까 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와서는 사실 기능을 되게 많이 발표해가지고 확실히 데이터독 잘한다. 살까요? 네? 대표님이 데이터독 비싸다고 사지 말라 그랬었는데 저도. 그래? 저요? 네, 데이터독 비싼 비싸다 거 그랬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때 거의 데이터독 앞에 본 건데 맞아. 그때 기준으로 지금 몇 배 올랐을 수도 있어.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많이 올랐죠. 이제 제 기준입니다. 누군지 제 기준.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저랑 같이 가신 분은 SRE 팀이 데이터독 비용을 통제 못하는 걸 보고 사야 되겠다. 얘는 사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사시고 재미도 좀 봤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통제가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통제가 데이터독은 일단 너무 힘들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걸 켜면 이게 켜지는지 알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했는데도 모르겠어. 컴퓨터가 적용된 건지 안 된 건지. 네.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도 느꼈는데 예를 들어 뭐 요걸 비용을 내고 있어서 이게 비싸서 이걸 껐어요. 근데 여기에 뭐 딴 A의 기능의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 거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얘 없어져. 거니까 여기가 비용이 나와 또. 그럼 얘는 왜 나왔지? 갑자기? 막 이런 거 또 그러면 또 이제 비용 페이지 가서 공부해. 무슨 일이야? 이건 뭘까? 그게 전 너무 데이터독 비용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전 그걸 보면서 애들이 손해 보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손해보진 않겠다. 퉁쳐서 애매하게 해놨다가 자기들 서버비비 더 나오는 수가 있는데 약간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구조로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쨌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없죠. 사실- 현재 없죠. 사실상 사실상 없어요. 뜬 애가 없지. 사실상 그러니까 없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상 근데 압도적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는 데이터독의 장점이라기보다 얘네가 잘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는 쓸수록 못 벗어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일로 통합시키는 모든 종류의 모니터링을 여기 통합시켜야 좀 편해지는 다 통합시켜야 편한. 훨씬 편하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수록 네. 편해지는 거죠. 왜요? 그래도 그래프 하나 쓰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약간 반론일 수 있는데 그래요? 편한 그게 걔네들의 장점은 UX잖아요. 편한 거. 근데 코드 레벨에서 걷어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 대체자 더 편한 애가 나오면 금방 걷어낼 수 있지 않아요? 막 코드에 막 그래요? 엉키절키 있으면 아예 빼낼 수가 없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APM만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로그, APM, 뭐 비즈니스 메트릭, 그쵸, 럼 그쵸. 이런 거 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모바일 앱부터 서버까지 사실 다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해보면 사실 뭐 나만 뺀다고 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전사가 움직여야 네. 뭐 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스팬을 약간 A팀부터 C팀, Z팀까지 다 돼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럼 다 A팀부터 Z가 다 옮기려고 생각하면 또 쉽지 않은. 네. 아니 근데 저는 하려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의외로 에이전트 방식이고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요즘 뭐 오픈 텔레메트리 이런 거 표준됐고 근데 문제는 이 귀찮은 작업을 잘 안 한다 아무도. 약간 옥타 같은 거야. 말한 대로 APM이고 뭐고 보내면 어차피 뭐 방식으로 뭐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대부분 로그도 그렇고 다만 이거를 비용 통제하면서 잘 만들어내는 데가 없는 게 예전에 지금 아까 럼도 원래 럼을 더 앞에 했던 게 무슨 로켓이라고 있어요. 무슨 로켓 프론트 쪽에 좀 맞아요. 유명한데 네네네. 거기가 원래 럼을 더 유행시켰는데 데이터독은 진짜 나중에 들어온 거고
근데 그냥 데이터독 쓰는 거지. 근데 제가 인테그레이션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럼이 들어왔잖아요. 럼이 백엔드 모니터랑 연동이 돼. 아 그렇죠. 한 그런 번에 거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건 럼은 예전 또 건 할 수 없잖아요. 로켓은 못 그렇긴 하잖아. 한데 또 막상 우리 커보니까 럼은 필요 없나? 샘플링 더 빡세게 걸어야 돼. 그러니까 백엔드는 그나마 비용이 짠데 럼 쪽은 유저당 맞아요. 너무 비싸서 럼은 정말 샘플링 맞아요. 진짜 강하게 걸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고. 어. 근데 다 하면 진짜 비싸요. 진짜 진짜 사실 비싸요. 서버비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방치하고 막 쓰면. 그죠, 그죠. 근데 작은 기업에서는 트래픽 많지 않고 하면 사실 저는 비용 때려 넣어도 그렇죠. 비용 근데 많이 또 안 그러게 나오고 따지면 괜찮아. 데이터독이 돈을 잘 벌까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다 갖다 붙여놓기에도 서버비가 너무 보이는데 이 비용이 근데 메인은 또 아니잖아요. 때도 돌아는 가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설득하기 서비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CP의 의견인데 약간 우리 비용 통제 얘기 나왔을 때 우선 여기부터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었어요. 사실 다른 메인 워크로드 못 줄이고 모니터링부터 좀 줄이자.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쵸. 대안이 있냐 없냐. 아니, 대안 없이 그냥 끌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결국 끌수 대체되지 있는데 않았다. 옥타는 못 꺼요. 아, 옥타는 못 끄는데 애는 그냥 끄면 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지니어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옥타도 LDAP 아니 저 엘라스틱 APM 있잖아요. 엘라스틱 APM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대안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이터도 너무 짜증나는 게 막 로그 같은 거 보낼 때 돈이잖아요, 그냥. 네. 근데 그 제한을 걸고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사실 내가 구축하면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진짜 네.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네, 네. 그게 없는데 근데 써보면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목숨 벗어나기가. 잘 만들긴 했어. 어, 로그만 잘 해도 만들겠어요. 애들이 로그 기반으로 다른 거 연동 많이 해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로그만 해도 뭐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검색 우리가 직접 구성하면 진짜 느린데 애들은 빨라.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플랫폼이 달라지면 힘들어요. 60조잖아요. 60조예요 회사 지금? 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시총 그거 그래서 이제 60조까지 안 됐던 기업 것 같은데. 가치 30조 예전에는 네? 우리 한참 봤을 때. 얘기했던 30조 정도.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422억 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60조 환율 가까이. 효과도 있긴 하네요. 네, 환율 효과도 있죠. 옛날에 10배 곱했던 것 같은데 400억 달러. 예전에 30B였던 것 같은데 30B 정도 우리 생각 30조. 아니, 우리가 처음 데이터독 쓸 때 생각하면 되는 건 여기 한참 네. 이쪽 어디야. 코로나 훨씬 전에. 그쵸. 이게 상장했을 때 아니에요? 우리 상장했을 때요? 저 뭐- 팟캐스트입니다. 아니, 여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우리 팟캐스트에 데이터독 주식 처음 언급한 거 찾으면 그때보다 제 생각에 3배 올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옥타도, 아니, 근데 옥타도 봐봐요. 그렇고 줌도 그렇고. 12 봐봐요. 여기 올라갔다가 지금 최고점 못 근데 찍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때는 아, 말한 게 여기도 얘기했어요 다. 이때는 아니 그렇게 하는데 훨씬 전에 이야기했죠. 12월 이야기. 알긴 근데 했죠. 저 예전부터 팟캐스트 그때는 청자였으니까 그때 했을 때 30조 얘기 엄청 많이 했죠. 네, 30조. 그래서 그때는 대충 막 그 정도 표준. 30조가 44를 한참 듣다 보면 30조가 우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면 데이터도 30조인데? 맞아. 아 데이터독 30조인데 뭐. 그때 제가 약간 뭐 누가- 그런 억울한 거 애들이 몇 개 있어. 아, 근데 줌이랑 뭐 약간 옥타랑. 주식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살아남은 포스트 코로나에 살아남은 주식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대단한 왜냐면 지금 잘하고. 줌은 거의 90%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줌은 원래? 90% 날아갔어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그렇기도 하고 어. 주가도 그렇고 원래는 사실 이쪽 APM 시장을 연 게 저는 뉴레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쵸. 뉴레릭이 시장을 거의 다 먹었는데 사실 데이터독이 후발주자였는데 네. 지금은 사실 뉴레릭과 데이터독이 비교할 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사실. 네. 압도적으로 그쵸. 데이터독이 압도적이죠. 커졌고 예. 뉴레릭은 개인적으로 저는 뉴레릭은 컨테이너로 바뀌는 걸 못 따라오면서 갑자기 밀려난 느낌이. 아니, 저는 유렐릭은 우선 APM에만 머무르기도 했고 네. 막 이 클라우드 시대 클라우드 때는 서버 모니터링도 조금 더 중요해졌잖아요. 옛날 전통 서버 모니터링 원래 그쪽에 뭐 이상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안 이쁜 거 그래프 하나 같이 생긴 거. 원래 서버 모니터링 그 솔루션 있어요. 네. 원래 그거 세상이었고 예, 유렐릭은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칵티? 아뭐 아니, 칵티 이상한 뭐 거 할 거 그리고 그 맞아. 백엔드로 쓰는 약간 나빈가 뭔가 그 그런 것도 펄로 있었던 된 것 그래프 같고. 생성기가 아, 있어요. 맞아요. 예, 폴로 된 거. 맞아요. 근데 다 그거 썼고 엔진에서. 네, 근데 맞아요. 유렐릭은 계속 APM에 머물고 클라우드 시작이 되면서 저도 그때 데이터독이랑 비교해 보면 유렐릭이 못 따라와가지고 비용 구조를 클라우드에서도
이상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막- 서버당 받았나? 그래서 막 맞아. VCPU당 받았어. 막 이상했어. 그래서 저도 기억에 컨테이너 쓰면 비용이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거야? 막 그쵸, 이러는데 그쵸. 그걸 오랫동안 안 고쳐줘가지고 막 못 쓰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사실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때 뉴렐릭이 더 유명했으니까 그냥 쓰면 됐는데 비용 구조를 이상하게 쌓아놔가지고 이게 클라우드에는 쓰지 말라는 그게 좀 오래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때 좀 밀려났죠. 거꾸로 보면은 데이터독이 완전 클라우드스럽게 과금을 했던 것 같아. 아, 네. 얘도 그냥 거의 네이티브 그냥 클라우드. 쓰는 만큼 돈 내는 거죠. 완전히 데이터독은 그냥. 그리고 네이티브가 클라우드였던 게 우선 처음 붙이는 게 사실 APM도 있었는데 AWS. RDS, AWS 모니터링 이런 게 먼저 그쵸, 붙었죠. 그쵸. 네. 그리고 AWS도 그냥 꽤 편하게 그냥 연동만 하면 그냥 쫙 붙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AWS 모니터링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무료였어요. EC2만 돈 냈어. 네. 그때 처음에. 그래서 더 진입이 쉽고 음. 락인이 되는 거죠. 못 바꾸는 거야. 그 RDS 비용 같은 거 안 받았어요, 내가. 네. 그런 게 좀 있었어. 아 모니터링 비용. 네, 맞아. 지금 그래서 모르겠는데 RDS 도안 초기에는 받았어요. 데이터도 붙이는 게 뉴렐릭보다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맞아요. 그래서 안 붙일 이유가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폰트가 코빅산스 막 이런 거 쓰고 있고 엄청 좀 어설펐어요. 이게 맞는 거야? 멍멍이 그림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지속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코믹산스는 했죠. 좀 심했다. 코믹산스 있었잖아요. 그때 알고 있어요.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그 디자인이 UX가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좀 특수하긴 했어요. 얘네가 독자적인 맞아요. 약간 네. 지금은 그냥 특이하긴 했어. 잘 만든 UX죠. 지금은 메뉴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문제지만. 안 나. 옛날에 어떻게 생겼어? 아, 그래요? 코믹산 지금 뭐 비슷할 거예요. 그때 많이 달라지진 얘기했던 거 한번 않았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그런 거에 기억날 관심이 것 같아요. 없어서 폰트 이런 거에. 그러니까 신뢰를 주는 화면은 아니었다. 저 같은 사람이 코믹산스 쓰는 거지. 이쁜데 폰트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잘하죠. 또 기억나는 뭐 기능이 있으세요? 뭐 이번에 뭐 발표한 게 많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쿠버네스 오토 스케일링은 뭐 저는 그냥 그렇고 뭐 에이전트 리스 스캐닝 예. 에이전트 리스 스캐닝. 그게 또 없이 그런 예. 게 해낸다고요? 그래서 AWS의 보안 취약점을 하려면 이제 AWS 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써보진 않고 데모만 봤으니까 그냥 데이터독에서 그냥 톡을 키고 뭐 람다, EC2, IDS 이렇게 딱 하고 그냥 그러니까 에이전트 리스겠죠 이쪽에서만 네. 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근데 에이전트 까는 거 아니야? 나 대신? 근데 기본적인 연동 같은 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저게 어떻게 되지라는 저는 궁금할 정도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취약점 딱 누르면 이제 뭐 EC2에 이제 보안 설정 같은 게 잘못된 거 나오고 이제 왼쪽에 일로 갈 수 있는 루트 DNS, NLB, ALB 일로 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로와 이 뒤에 폭파 반경 S3 버켓 예, 이걸 쫙 보여줘서 와. 아니 에이전트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다 알아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방금 들긴. 그건 API로 긁어오니까 할 그러니까 수 있을 그냥 것 같긴 한데. 권한만 리드 권한만 주면 쫙 그냥 그러니까 API로 긁어올 네. 수도 있고 네트워크에 침투시키면 걔가 알아서 이제 찔러 보거나 뭐 그런 거 하는 거니. 그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람다 쓴다고 했으니까 VPC 지정해가지고 람다 박아주면 걔가 이제 다 찔러 보거나 하는 식으로. 예, 뭐 서버 리스트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저는 에이전트 사실 뭐 인프라 입장에선 에이전트 심는 것도 사실 되게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프라 커지고 나면 그런 것도 다 부담이고 쉽지 않은데. 부담도 부담인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부담이죠. 그쵸. 버전 바꾸고. 그렇죠. 그것도 막 웬만하면 잘 안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리스는 저는 꽤 매력적이다. 네. 이런 생각 좀 들었고 이번에 또 프로덕트 아날리틱스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엔 구글 아날리틱스 를 잡아먹으려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요즘에 구글 어널티क्스 탈피해서 좀 심플한 거 쓰려는 시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구글 아날리틱스 4부터 심플해져서 저는 되게 싫긴 한데 옛날에는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뭘 보라는 건지 나오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팀을 노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거 하고 제 느낌에서는 여태까지 데이터독은 엔지니어 도구였는데 이제 약간 전사다와 전사 다 데이터독으로 와 이런 느낌. 네,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퍼널 측정하고 뭐 엔게이지먼트 측정하고 이거는 엔지니어보다는 뭐 PM이나 뭐 마케팅 이쪽에서 볼 그거 잘 되면 좋겠다. 가능성이- 저도 느낀 게 우리 데이터 독은 비용도 아끼면서도 하고 물론 이제 서버비가 막 늘어나지만 확실히 마케팅이나 이쪽은 엔지니어 리소스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또 그냥 보기만 편하게 해주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없어도 그쪽 시장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하신 대로 퍼널 이런 거 보여주기만 해도 데이터독이 시각화 역량은 충분하니까 시각화 툴은 진짜 잘 네. 만들죠. 저도 그래서 데이터독 제일 아쉬운 게 그래프 데이터 좀 장기간 보관해줬으면 좋겠는데 10업 사이링 가잖아요. 돈 네. 내면 조금 늘려주는 거 정도지. 근데 데이터 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쉽긴 하죠. 그거는 무료예요? 지금 이것도 아까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가격에 대한 건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 가격은 하나도 안 알려줘요. 일단 써보 그러니까 프라이빗 써보고. 베타도 많았거든요. 프라이빗 베타 많았는데 일단 써봐. 써보고 말해줘. 그 가격도 제가 퍼널당 이런 거 하죠. 나중에 따로 했는데 근데 약간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럼 내가 이거를 써보고 좋다고 말해야 돼? 안 좋다고 말해야 싸한가? 막 이런 생각해요. 별로네요. 아예 막 이래야 싸게 하나? 그러네요. 잘 이거 줘야 되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야 그럼 얼마쯤 낼 것 같아? 막 이러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쵸. 저는 그 이제 그런 것도 저는 걔네가 우리한테 좀 해소해 줘야 될 문제. 내가 이걸 POC에도 싸니까 도입할 고려까지 하면서 POC를 해야 되는데 네.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일단 POC를 하고 있어봐 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예전엔 모르지만 지금의 데이터독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회사 사이즈마다 다른 것 같아요. 회사가 커지면 약간 그런 게 너무 비용이 커지는데 예전에 뭐죠? 옥타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회사 작으면 사실 비용 부담 하나도 안 돼서 그쵸, 오히려 그쵸. 거의 안 막 나갔어. 쓰니까 근데 데이터독은 이제 작은 고객도 있고 큰 고객도 있으니까 아 그쵸. 네, 근데 돈은 큰 고객이 다 주겠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아직은 그런 건 안 나왔어요? 비용 통제하는 솔루션 같은 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저희 고객사랑 다 여럿이 갔으니까 한국어 리캡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거기 누가 와서 질문했는데 준비 중이다. 그까지는 있긴 있어요. 비밀이라고 있어요? 했나? 한국에서 못 써서 그렇지 데이터독에 그 인프라 비용 AWS, GCP 다 긁고 와서 부서별로 태그 해주는 자기들 거 말고 자기들 거 말고 AWS, GCP 거 비용 보여주고 레포트 해주고 알림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못 써요. 자기들 거 아니잖아. 그거 말고 데이터독 쪽 비용에 대한 아, 그래요? 통제 기능도 뭐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얘기했는데 예전에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로그 같은 거 잘못 키고 거기서 무한 루프 돌고 있으면은 비용이 갑자기 그거 하나만으로 1,00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데이터독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데이터독이 그 기능 만들어주면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냥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약간 저는 AWS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장기적으로 실제 자기네 도움이지만 물론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고객사를 도와주는 느낌을 되게 잘 준 그쵸. 교묘하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 비용 아껴줄게 근데 맞아요. 니네 크면 어차피 우리 돈 더 줄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싹싹 가서 내가 얘랑 친구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속는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건데 그 느낌 잘 주죠. 예, 데이터독은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않다 그쪽은.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걸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네. 더 많이 쓰게 돼서 비용 통제 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니까 아마 큰 회사들도 예산을 분명히 받을 텐데 그렇죠. 이게 예산 그냥 통제가 안 같이 되니까.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니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우리 AWS에도 좋은 일이야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죠. 걔네가 갑자기 10배 커지면 아무리 최적화해놔도 어차피 10배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도 똑같은 구조인데 사실 규모가. 그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좀 더 이런 느낌이 저는 아직은 좀 더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아니면 뭐 조금 조금 노골적이라보다 좀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스하게 하지 못하는 느낌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품에 잘 녹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럼만 해도 사실 리밋을 건수로 못 걸잖아요. 네. 그래서 퍼센트로 걸어야 되는데 그냥 증가하면 같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데 네, 사실 그쵸. 럼 같은 거를 퍼센트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만약 100만 명 했으면 충분하지 이거를 1000만 명, 1억 명 퍼센트로 늘릴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것도 요청 받은 적이 있는데 개발팀 쪽에서는 이제 정상 럼은 보고 싶지 않아. 아 그쵸. 오류 럼만 보고 싶어. 근데 그런 기능도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것만 수집해주면 비용도 저렴해지고 우리도 좀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또 안 되니까
않을까 싶죠. 안 할 것 같아요. 자기들 서버비 다 쓰고. 그렇죠. 이거 들어보니까 이 비용 만드는 거 약간 박사님 수학과 박사님 아 그렇죠. 해가지고 통신사랑 카드사 혜택 만드는 것처럼 절대 손해 안 보게 이게 잘 짜야 돼. 기아차 현대차 이거 옵션 가격 정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잘해요. 근데 약간 저는 그게 굉장한 피로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관리에 드는 노력이 너무 커지면 계속해서 그렇죠. 그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쓰는 사람도 엄청 피로감이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라리 하드림이 걸어서 잠깐 끊기더라도 하드림이 걸리면 일단은 알고서도 막아야 되는데 하드림이 자체가 없으니까 갑자기 막 다음 날 됐는데 한 10일치 쓰는 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피곤한 거죠. 센트리가 하드 리밋 있잖아요. 센트 같은 거 있죠. 네. 센트리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비용 이런 이슈로 그래프 하나나 막 다른 거 이제 찾는 거지.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비용 많이 나와서 지금. 비용 맞아. 맞추면 많이 나와서 고민되긴 하죠. 그리고 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결국 요즘 AI의 시대니까 이제 걔네도 데이터도 또 비치 AI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 발표는 작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많은 알림 트리거 하잖아요. 뭐 니네 500에러 증가하고 있어. 뭐 이상해 이런 거 할 때 이제 걔가 등장해서 이제 상황 분석해주고 관련 매트릭 막 그래프 뽑아주고 뭐 여기가 문제인 것 같다. 네, 문제 찾아주고 원인 같이 추적해주고 뭐 그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이거 사용자한테 뭐 지금 뭐 몇 프로의 사용자한테 임팩트가 있는데 인시던트 올릴까?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그런 거 이제 좋네요. 버튼만 누르게.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것도 이어지는 거죠. 네. 데이터독에 인시던트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데이터독도 인시던트 있거든요.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거랑 얼마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연동되면 이제 거기에도 등장해서 걔가 이제 계속 조언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데모에서 원인도 찾아주더라고요. 니네 이거 장애한 시간에 DB 마이그레이션 있었네. 이건 것 같아. 이벤트 릴리즈 네. 보내면 예. 물론 제 궁금하면 DB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데이터독에 연동했지? 약간 이런. 이벤트 보내라고 하겠죠. 그 릴리즈 이벤트 이런 거.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한때 뭐 이런. GCP도 이번에 했던 게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자기가 GCP 안에서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찾아줄게 약간. 근데 실제로 막 여러 리소스 쓰면 이제 다 한 번에 보면 뭔가 판단이 되는데 사람은 한 번에 다 못 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선후 관계라든가 막 시간 조정 이런 거 보는 거 진짜 어려운데 그 AI가 그걸 동시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면 꽤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LLM 나오기 전에도 그 인사이트였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데이터독이요? 네. 워치독? 워치독. 네, 워치독에 원래 그 어노멀리 디텍션인가 해서 맞아. 그냥 우리가 알림 조건 복잡하게 거는데 안 걸어도 평소보다 이상하면 주는 걸 데이터독 거의 초기부터 그거 했었죠. 꽤 좋았어요. 꽤 좋았고 그거만 봐도 에러 비교적 맞아요. 빨리 탐지할 수 있게 그 됐어요. 거기가 아까 말한 대로 RDS 이런 거 연결 다 해놓으면 RDS CPU 띄고 이런 거 하면 착착착착 이게 스택으로 쌓여서 한 알림으로 번에 보여줬죠. 보여줬죠. 네. 알림으로 그것도 주고 편하죠. 하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야기 했었는데 회사 그 뭐지 데이터 쪽 그 뷰 만드는 팀에 항상 데이터독 이야기만 해. 데이터독은 이렇게 딱 모아서 보여준다고. 위에 UI도 이렇게 심플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데이터독은 60조 회사잖아요. 차트 그리는 애만 몇 명이겠어요? 그럼요. 시각화 연구자들도 막 많을 거야 아마. 참고할 필요는 있죠. 잘하긴 했던 것 참고는 같아요. 뭐. 왜냐면 그렇죠. 클라우드 와칭 같은 거 생각해봐도 결국에 전 옛날에 그 생각도 했는데 클라우드 와치가 저거 잘하면 데이터독 같은 애들 망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지금 아까 보니까 오히려 대시 행사에 AWS 막 플래티넘 후원하고 있어. 아 맞아요. 클라우드워치 아직도 그 로그 파일별로 보는 거 진짜 최고. 진짜 최악이죠. 근데 지금은 그 제이슨 아웃풋 그 들어있죠. 인사이트 가서 보면 인사이트도 네, 있고. 인사이트 가서 보면 다 돼요 이제. 편하게. 시간대 그러니까 SQL처럼 짜서 쭉쭉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데이터독이 약간 모든 서비스 모든 데이터에 약간 하나로 모아야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AI까지 도입할 수 있으면 완전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AI는 데이터 싸움이고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사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비용을 낮춰야 돼 애들이.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고 AI로 벌어야 돼. 거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거칠다고 느낀 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돈 받을 때서 받고 편의 기능을 저는 약간 무료로 풀면서 더 오게 해야 저는 파이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약간은 자꾸 푼돈 내서도 좀 여기도 돈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죠. 하나하나 다 받아. 가는 느낌이라서 그냥 로그 이런 거 구멍은 볼 수가 없는 깔끔하게 거야. 로그 받지 말랐으면
그걸로 막 분석을 너무 쉽게 해주면 AI가 장애를 잡아줍니다 하면 이거 몇 천만 원 받아도 될 텐데 장애 잡아준다고 하니까 네. 저 뒤에 로고 우리는 로고밖에 돈 안 받아. 네. 나머지는 다 편의 기능이야. 그러면 그 로고 가격 얼마? 그러면 사실 계산하기도 쉽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뭐 잠깐 로고를 넣는데 장난 아니야. 뭐 롬인데 이게 얘도 로고를 받고 얘도 뭘 받고 막. 그런 게 좀 아쉬운 느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얘네 방향은 참 잘 가고 있다. 기능도 잘 하고 자기네 위치도 잘 알고 할 수 있고 말한데도 결국 윤이 말한 대로 이걸 잘 쓰려면 결국 여기 데이터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건데 예, 이러면 된다. 뭐 정말 잘한다 이런 느낌. 얘들 뭐예요? 얘들 데이터도 1년이에요? 순이익이 4천만 달러야? 1년에? 벌써? 많이 벌겠죠. 그때 낙교님이 적자 기업이라고 막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순이익이고 순이익은 아직 안 날 걸요? 근데 여기 아니요, 여기 순이익률 순이익 6.97%라고 나와 7%네요. 있는데 뭐 전년 올해 잘 대비 나왔나 보죠. 276% 상승했잖아요. 저 이거 들으면서 7% 순이익률이면 앞으로 더 많이 그럴 돈을 수도 있죠. 벌려고 하겠다 그 생각 드네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뭐지? 3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냐 뱅가드 ETF 만 사람 유튜브 요즘에 갑자기 떠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는데 주가 가치가 뭐 10년 내 몇 년이면 1년에 걔네들이 7%만 줄 수 있으면 이거 엄청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7% 나왔는데 데이터도 그래? 순이익률은 순이익률 7%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건 회사마다 너무 다르긴 그래? 하죠. 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좋은 편이죠. 그 IT에서는 저렇게 보면 뭐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쟤네가 돈을 못 버는 거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 데이터독이 돈 잘 벌어요. 현금력이 엄청 좋아요. 뭐요? 예전이랑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그 순이익이 안 좋다는 거지. 아 현금으로 계속 좋았어요. 얘네도. 그래서 사요 말아요. 저는 그런 편. 사요 말아요. 빨리 알려줘. 제가 사라고 했다가 떨어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계속 적자 보다가 작년 말부터 흑자 보는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우리가 작년부터 많이 된 거 아니야? 아 당근이 많이 냈다. 근데 IT 윈터와 함께 적자 같이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다 네. 줄이지 않았을까요? 약간 데이터독은 완전 클라우드에 묶여 있는 사업이잖아요. 클라우드 잘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안이 없다면. 얘들도 인프라 비용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평소에 사람 막 비용도 쓰다가 줄였겠죠. 인건비도 줄였겠죠. 인건비는 못 줄였을 것 근데 같은데. 약간 저는 데이터독을 포기한 기업은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독을 끄는 기업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IT 겨울이라고 해서. 끄기는 어렵다. 완전히 아니요, 끄긴 지금 어렵죠. 서버비 못 내서 망했으면 못 내는 거죠. 아니 이제 샘플링을 좀 줄이거나 할 수 뭐 있어도. 이중화를 하거나 뭐 줄여가는 작업을 할 수 있어도 뭐 잘하죠. 저도 최근에 면접을 보긴 했는데 약간 면접설인데 약간 뭐 이렇게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 그냥 데이터적으로 붙이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신 거고 이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 말이 되긴 해요. 붙이면 다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직접 구축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 근데 그것도 경험 안 해보면 어려운 거니까 약간 왜 구축을 하죠? 좋다. 저는 합격. 왜 구축해야 되죠? 합격. 네. 비즈니스 임팩트. 근데 약간 이 정도로 가면은 진짜 아까 자격증 얘기하셨잖아요. 회사에서 데이터독만 보고 있는 사람 생길 것 같아요. 그게 1인 사람. 아까 AI가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AI가 봐주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데이터도 비용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도 보는 사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약간 가이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사실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좀 어렵죠. 그것도 이슈죠. 아무튼 그래서 AI 나오고 약간 걔네도 이제 요즘 키노트 다 쇼니까 약간 뜸들이다가 이제 온콜을 발표했죠. 아 온콜이 네. 생겼어요? 네, 온콜. 그럼 전화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페이지 페이지 듀티? 듀티가 스폰서 참여했던데 그거 죽인 거예요? 그쵸. 전부 다 그걸 볼 때 다 페이지 듀티 생각을 했죠. 페이지 듀티 어떡하지? 페이지 듀티가 대시 행사 후원했던데. 네. 그러니까 딱 흐름으로 보면 비치 AI로 인시던트 AI가 이렇게 도와준다 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온콜 빵 등장하면서 이제 그 온콜 스케줄 관리 해주고 우리가 전화해준다. 세상에. 그리고 데이터독도 앱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모바일 앱에 많이 신경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콜 받으면 모바일 앱에서 인시던트하고 거기서 아까 그 BCA가 나와서 상황 분석도 네. 상황에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약간은 느낌은 모바일에서 기본적인 대응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느낌이 와. 좀 있었어요. 근데 약간은 부족할 것 같아요. 저도 1, 2년 전인가 데이터도 그 인시던트 나왔을 때 봤는데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인시던트가 약간 그냥 책 보고 만든 느낌? 좀 애매해. 장애 대응 안 해보는 사람 느낌? 아, 근데 온콜 스케줄 관리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저 최근에 그 슬랙 앱 중에 온콜 스케줄 관리하는 거 유료로. 아 별도 구독 있죠. 예, 근데 얘도 했는데 어차피 돈 따로 받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것도 똑같이 얘기 나왔죠. 온콜 그럼 온콜 좋아, 너무 좋은데 네. 너네 이거 유저당 과금 받을 거니? 근데 지금 데이터독이 유저당 과금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온콜 시스템은 다 유저당 과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네도 아직 근데 아마도 정하진 않았는데 유저당 과금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우리 이쪽에서 또 고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또 유저당 과금을 또 받는다고? 그러게요. 근데 이거 있으면 전 모든 팀 온콜 누군지 바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들어가 그러긴 보면. 하겠네. 뭐 지금은 막 슬랙 팬들 다 검색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온콜을 불러요. 왜 그래서 누군지까지. 누군지 찾지 말라고 온콜을 정해놨는데 왜 누군지를 찾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A팀의 온콜 멘션은 도대체 뭘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 회사가 원래 더 커지면 온콜만 하는 팀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그쪽 온콜로 연결해 주는 건데 원래 그래요. IDC 전통에서 나온 거긴 한데 IDC 상주자들이 장애 나면 그쪽 팀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아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게 없으니까 이 팀 온콜인지 이 팀 온콜인지 다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슬랙 핸들 통일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되면 이제 좋죠. 그런 중간자가 필요 없어지니까 AI가 하고 그리고 온콜 알러트 앱으로 바로 막 정보까지 한 번에 보내는 거 이거 같아요. 전화 보여주면 이런 거 좋겠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온콜은 사실 갑자기 받는 거예요. 긴급 그쵸, 전화니까 모바일에서 대응할 수 있게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다. 내가 지금 좋네요. 뭐 멈추고 노트북을 켤지 맞아요. 말지 같은 정보나 뭐 네, 이렇게 네. 사람들 알릴 정보를 여기서 많이 신경 쓴 그러니까 느낌이더라고요. 온콜이 약간 이게 앱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저도 최근에 막 저 그 채널에 올라오면 열심히 보는데 또 딴짓 하다 보면 애 키우고 막 이러다 보면 안 울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국가 재난정보처럼 울려야 되는데 앱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거 되면 좋겠다.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슬랙은 사실 다른 메시지도 많이 와서 온콜로 온지 안 온지 뭐. 그렇죠. 모를 수 있죠. 사실 전화가 제일 직방이죠. 전화. 근데 뭐 사실상 이거 앱에서는 VoIP로 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화랑 비슷하긴 해요. 그쵸. 알림도 좀 강하게 걸고. 그리고 페이지가 그래서 얘네도 뻔히 그럴 건데 이제 에스컬레이팅이 있거든요. 윤이 온콜인데 윤이 전화 안 받으면 3번 했는데 안 받아 다음 사람 가는 거죠. 보통 다 그렇게 돼 있죠. 다음 사람 맞아요. 해도 되나 보통 이런 그래.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했는데 이 사람 안 받으면 이 리더로 가고 그쵸. 리더로 가고 상위조 입장으로 가는 거죠. 몇 분 안에 와서 안 버튼 받았구나. 제가 안 받으면 신비학 간다고요? 그건 좀 무서운데. 보통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위로. 이건 좋은 건가? 그건 좀 갑자기 호감이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님한테 왔다는 거는 유님의 구성원이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안 받으면 또 밀어. 근데 저도 다른 온콜은 안 봤는데 데이터독 온콜은 잘 만든 것 같은데요. UI가 저도 꽤 괜찮게 만든 것 다른 같아요. 온콜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공짜예요? 현재 아직 지금 오픈 아직 프라이빗 베타 베타 느낌이었어요. 열어달라고. 원래 프라이빗 베타 테스트는 공짜잖아요. 그러네요. 프라이빗 베타 때는 그렇죠. 공짜죠. 지금은 공짜죠. 근데 그 페이저 디치는 사람이 전화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계 그거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거. 아니에요. 네, 기계가요. 근데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트윌리오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TTS로 네. 말하던. 근데 사실 TTS 로. 이게 되려면 인시던트를 자동화해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해. 그 부분이 애매한 게 그게 인시던트를 어려워요, 원래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큰 회사들은 이제 중간 사람이 보고 인시던트다 판단하면 그때 딱 이거 온콜 딱 거는데 이제 애매하면 그래서 AI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인시던트 하면서 이제 딱 걸어야 돼. 지금 우리 슬랙 알림 수두룩하게 오는 게 전화로 오면 죽어나는 거죠 이제. 이거 이상한데요 그게- 했는데 제 인터넷이 이상해서요. 그게 모노리 쓸 때는 그냥 루트에다 때리다가 그쵸. 1분 동안 대답 없어? 그럼 전화하면 편했는데 그쵸. 이제 MSA 시대에는 어렵죠 이게. 그쵸. 죽은 거 같기도 한 좀 이상한데 안 죽은 얘가 거 같기도 이상해.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얘는 잘 되는데 쟤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저는 온콜이 되려면 저는 그게 더 좀 필요하다. AI가 해주지 않을까요? 판단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근데 부분에서도. 이런 거는 돈 진짜 못 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락인용 제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거의. 발표할 때 네. 프리 가격. 하고 네. 했으면 그래. 좋겠다는 거죠. 프리하고
그래 이거 잘 쓰려면 로그 쌓아야지 너 돈 내면서. 이거 의미가 없어 이거.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근데 이걸 뭐 질문했는데 여기서도 우리도 고민 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답답한 마음이 오히려 좀 야, 이걸- 오컬은 돈도 안 나가겠구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잘 쓰면은 더 못 벗어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온콜 울릴 때 정보 같이 줬으면 좋겠고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기본이잖아요. 그쵸. 그 정보 한쪽으로 모아라 항상 얘기하고 딱 락인인 아사님 것 가서 같아요. 말하시지 그랬어요 영어로. 아니 통역관이 있어서요. 근데 비용 질문하긴 했어요. 이건 네. 사실 비용이 너무 하는데 하냐 뭐 했는데 뭐 아직 정확한 대답은 그거 콧방귀도 아끼는 거야. 비싸- 너네 비싸- 얼마 안 쓰는 비싸겠어요. 거야. 안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데이터독에 싼 것도 있어요. 그 싼 게 헬스 체크하는 거. 그거는 그거 비싸요. 그 비쌌나? 무슨 팀이 쓰잖아요. 신테틱 신테틱. 비싸요. 아, 그래요? 예전에 뭐 API 하나 찌를 때 그렇지 한 그치. 100개 API 막 1000개 막 마이크로 서비스가 몇 개인데. 그걸 왜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지금 API가 많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AP 다 찌를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막 팀마다 중요하니까 막 10초마다 찔러봐. 중요한 것만 찔러도 금방 맺게 돼요. 이거. 아니 그치, 헬스 그치. 체크는 레디만 찌르면 되는 죄송합니다. 거 아니에요?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옛날 경험상에. 아 저는 헬스 시크로만 썼죠 진짜. 그거 레디 아니, 저도- 헬스 그거만 저도 찌르면 근데- 업타임 뭐 업타임 뭐. 저도 신테틱 싼 줄 알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신테틱만 쓰면 싸죠. 근데 이게 다 모이면 커지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런가? 저희도 옛날에 뭐 CI 같은 것도 CI 좋은데 이거 쓸까? 8달러 비싼데 안 되겠다. 8달러 싸잖아요. 그게 모당 8달러인가? 인당이죠. 네. 그것도 인당이네. 컴퓨터당 8달러 컴퓨터당 8달러. 근데 이거 이게 인당 그 정도로 가치가 있나? 8달러 너무 센데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CI 돌리는 거. 그 CI 모니터링에서 CI가 뭐 그러니까 깨지는 패턴 같은 거 보고 보통 GitHub 액션도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I를 모니터링하는 네, 기능. CI의 결과를 그건 해가지고 인당 받아요? 컴퓨터 인당.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든 거죠. 기능만 볼 때는 이거 유용해. 이거 좋아. 나도 이런 거 필요했어. 예를 들어 프레키 테스트 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랜덤하게 깨졌다는 거.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이런 거 하고 보여주거든요. 이거 좋아 했는데 인당 8달러? 프로젝트 인당 8달러요? 컴퓨터 인당. 근데 요즘에 인당 8달러면 싸요. 내가 이거저거 봤더니 요즘에 다 인당 30달러씩 받아먹으려 그래 이놈들. 요즘 갑자기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긴 하죠. 아 쉽지 않네요. 근데 아무튼 가격 플랜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정책 빚을 발하려면.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APM이나 로그의 비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뭐 그런 거는 그냥 온콜 같은 거 그냥 무료로 빡 풀어버리는 게 저는 훨씬 그래서 돈을 못 버나? 근데 잘하고 있는데. 진짜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플랫폼들이 살아남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에 있었던 저기 약간 후원 회사들 있잖아요. 뭐 페이저드치도 그렇고 네. 하나만 하는 애들은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좀 망하죠. 깃헙도 잘 성공한 사례는 아닐 수도 있는데 깃헙이 CI 하면서 CI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트래비스 다 그렇고 어디 가버리고. 플랫폼들이 훨씬 힘이 센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오래 살아남기만 하면. 근데 데이터독이 뉴렐릭은 못한 게 그건 것 같고 데이터독 확실히 플랫폼 쪽으로 가는 느낌인 것 트래비스도 같아요. 잘해가지고 직접 기덕 같은 거 만들었으면 됐을 네, 텐데. 거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데이터독이 어떻게 보면 싸움을 먼저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센트리 가면 기능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짠나 죽겠어요. 맞아. 센트리 그래도 빨리 방향 잡았어. 데이터덕처럼 가려고. 모니터링 막 서버 붙이고. 속마음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센트리의 영역은 꽤 오랫동안 명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딱 하나. 익셉션 에러. 에러 그쵸, 잡아내겠다. 그쵸. 딱 했는데 여기 MSPM 다 붙은 다음에 여기에 슬금슬금 에러 잡는 게 조금씩 올라오니까 여기서 갑자기 위기감을 딱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제 뭐 크론잠 모니터링, 뭐 세션 리플레이 막 들어오고 뭐 여기도 갑자기 데이터가 똑같아요. 비용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찾아가서 이거 왜 쓰시죠? 막 이렇게 막 물어봐야 되고 지금 다 막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센트리는 그래도. 약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저는 있기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길랩이 살아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데이터독을 버리고 센트리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저 센트리가 아직 훨씬 부족하니까. 그 여전히 핵심 축은 저는 APM인 것 같아요. 아직 그 모니터링에 그 APM을 빼고 논할 수는 예전보다는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APM 없고 딴 게 있을 수는 없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온콜 프라이빗 베타 필요하신가요? 진짜 아, 너무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신청해주세요. 근데 저 그거 궁금해요. 물어볼게요. 우리 구글 캘린더랑 막 연동해서 우리 휴가 신청하면 네.
거기 온콜에서 빼주고 막 이런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네. 아니 그거는 저기 애들이 API 열어주면 저기 사내 시스템 개발팀에 가서 그런 거. 해달라. 그런 거는 그런 건 열릴 때가 5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가. 그런 걸 찾고 있어요. 구글 캘린더를 연동돼서 휴가 쓰면은 그 온콜 빼주고 아니 막 우선 데이터독이 아까 그거에서 API만 열어주면 되지. 사내 약간 시스템 저쪽에 휴가 있으니까. 스누즈 걸듯이 직접 가서 해야 될 거야. 그건 좀 아쉽다. 그래도 캘린더로 하는 것도 좋고 내가 보니까 이거 페이지드라는 게 알람 뜬 애들이 페이지드인 거예요? 페이지드? 뭐 가장 많이 그러게요. 장애나- 페이지가 그 알림 받은 거, 페이저 듀티 같은. 그게 원래 약간 삐삐가 페이저잖아요. 맞아. 알림 받은 사람들, 네. 알림 받은 사람들이 제가 영어 의미 정확히 모르는데 보통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좋네. 저 같은 사람이 보기 좋네. 프리퀀시 페이징 서비스. 자주 호출받는 팀 자주 호출받은 프로젝트 딱 바로 한 번에 보게. 사람도 있고 상여금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뺏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뭐 회고 같은 것도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저런 툴들이 저희도 이번에 해보면 노션으로 막 하니까 불편해서 잘만 해주면 좋겠어. 인시던트도 그쵸. 약간 불편한데 이건 좋아 보이는데요, 온콜은.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온콜 그거 구독해서 쓴 팀이 있어요. 저희도 온콜 그 스케줄만 해주는데. 맞아요. 예. 구글 캘린더 쓰면 되지. 슬랙 앱 같은 거?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외부. 텔스핀이라 그래가지고 맞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슬랙 앱 같은 거긴 해요. 순차적으로 해서 이게 몇 주 뒤에 누가인지 이렇게 해주는 게 그거밖에 없고 나는 뭐 뒤에 이런 거 있는지 알았지. 해주는 게 스케줄 잡아주는 거 하나도 없네. 그렇죠. 골이 화두군요 요즘에. 온콜 그러네요. 이런 약간 좀 짜치는 기능인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누가 이거 옛날 같았으면 오픈 소스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 돈 벌려고 다 사스로 만들고 있어.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레드마인이 쓰는 사람들 쓰는 회사 있고 이제 레드마인. 진짜 오랜만에. 어렵습니다. 레드마인 레드마인 뭔지 설명해 루비입니다 루비. 진짜. 레드마인 뭐죠? 그 지라 같은 거. 간트 차트. 원래 레드마인이랑 경쟁하는 애가 뭐가 있었는데? 트랙. 근데 루비 몰라도 레드마인 많이 썼어요. TRAK인가? 네, TRAK. TRAK인가? TRAK. AC. AC. TRAC. 트랙. AC 맞아. 트랙이 먼저일걸요? 네. 트랙 다음에 레드마인. 근데 다 사라져 버렸어. 그 레드마인 루비 몰라도 많이 썼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썼었고. 그렇죠. 레드마인이 한참 유행했죠. 저는 사실 트랙도 좋아했는데 레드마인이 한참 유행했었죠. 옛날 얘기 그만하고요. 네. 네. 데이터독 얘기 끝인가요? 네. 지금 뭐 근데 시간도 많이 되긴 해서. 네네. 네. 오랫동안 그렇게 또 하고. 데이터독 다녀온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또 키노트 가지고 마음 설렜다는 얘기를 아싸님한테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발표도 좀 잘하고. 네. 확실히 그때 좀 놀라게 얘네 잘하는데. 그러니까 전에처럼 이렇게 기능이 새로 나온 거 아는데 그거랑 이렇게 쫙 몰려들어서 애플 발표처럼 네. 쫙쫙쫙쫙 하는 거랑 그렇게 들으니까 또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얘네. 얘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얘네가 1일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받았어요. 얘네. 오늘 새벽에 주식 사야 돼. 직원 수도 많지 않아요? 5천 명이던데. 와. 네. 5천 명이면 안 많아.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전 거죠. 세계예요? 아니면 뉴욕만요? 60조라면서 60조에 5천 명이면 괜찮아. 뉴욕만요? 전 세계예요? 아니 구글에 걔네 브랜치가 4개인가 있어요. 전체겠죠. 전체겠죠. 전체. 그냥 전체겠죠. 구글이 정리해 준 거니까. 네. 근데 아마 걔네는 개발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하시코프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업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니요. 데이터독도 영업직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반반일 것 같아. 반반 되지 않을까? 반반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하시코프도 왜냐면 아닐 것 같아. 한국 기준으로만 봐도 사실 완전 제품 만드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솔루션 엔지니어라고 해도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다 그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솔루션 엔지니어가 한 데이터도 70%면 소속이고. 명업하는 분이 30%고 약간 왜냐면 이게 들어가서 사용법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그 솔루션 엔지니어를 어느 쪽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그쪽이 좀 꽤 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마케터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5대5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꽤 많다고 했었고 엔지니어가. 이거 분석해 주세요. 그 재무제표 보면 그런 거 안 나오나? 나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싶은 회사는 쓰고 안 쓰고 싶은 회사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미국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컨퍼런스 콜 가서 주식 많이 없으면 안 들어주나? 저 예전에 몇 개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도 은근 커서 한국도 큰 기업들은 컨퍼런스 콜 제대로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외부로 실시간 라이브 들을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누가 전화로 손들면 네. 그 사람이 질문할 수 있던데. 근데 컨퍼런스 콜은 보통 기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질문하는 경우는. 아, 그런가? 그리고 그 미국도 그럴 건데 전화번호 다 공개돼 있어요. 전화하면은 물어볼 수 있어요. 괜히 그럼 44비치 언론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코리안 44비츠. 아니 코리안 하면 안 들어주니까. 네. 근데 아무나 질문할 수 있으면 너무 뭔가 테러스러운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럴 거긴. 근데 데이터독 재무제표에 판매 관리비랑 연구 개발비가 공개되나 봐요. 그건 공개되죠.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회계 모르겠어. 사항이니까. 인건비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연구 아니야? 개발비가 많으면 그래도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 판매 개발비 관리비는 영업 서버비 비용. 아니에요? 아 서버비? 모르겠어. 나 이거 분류를 모르겠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 같아. 서버비 판관비에 들어가는 근데 거 같긴 서버비 한데. 맞나 봐요. 계속 늘어나는데요. 연구 개발비. 아, 연구개발 서버비 아니에요. 연구개발비 아, 네. 아니고 서버비 판관비로 아니에요. 갈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제 생각에 보니까 내가 만약 워런 버핏이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아. 아, 아니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아, 주주면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아니 미국은 잘 모르겠어. 미국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화해서 주준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게요. 주주 명부에서 확인하겠죠. 주주총회 가서 물어봐. 아, 한국 주주라서 안 되나? 아무튼 여기까지 개발자- 아,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